본 방송은 7월 1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7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참여해보는 건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돌아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MLB 미드시즌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물자랄 MLB 고인물분들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희재 PD님, 송준형님, 안세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그래서 오늘 이 MLB 미드시즌 리포트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잊을만 하면 이제 좀비같이 돌아오는 메이저리그 리뷰 혹은 프리뷰 방송입니다. 네. 82경기가 이제 지난 만큼 미드시즌 리포트로 돌아왔고 1부에서는 AL 편, 2부에서는 내셔널리그 편으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이제 동부팀부터 서부팀 순으로 그리고 각 팀별 키워드 그리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전망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재 각 구단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쭉 30개 팀 모두 이제 점검해보는 대장정의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립니다. 4년 짜고 있는데 보통 3시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오래 걸리는 만큼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메리칸 리그 동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볼티모어 키워드 얘기해보면 이제는 이제 넥스트 챕터 왕조 구축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미 2023 시즌 이제 그동안 모았던 유망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고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코빈 번즈 데려오고 오프시즌 보강을 하면서 기대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기에 노력해줬는데 네. 여기 좋은 점부터 뽑아주면 결국은 이제 가장 먼저 타선 팀 OPS하고 WRC 플러스가 2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걸 이끌고 있는 게 건어 핸더슨이죠. 작년에 비해서 한 번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리그 MVP를 노릴 수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뭐 타출장 얘기하면 2할 9푼 1리 3할 8푼 1리 뭐 5할 9푼 4리 슬래시 라인 그다음에 수비 레인지도 작년에 비해 좋아져서 5회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같은 리그에 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MVP나 이런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조던 웨스트버그도 완전히 이번에 시즌 자리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격 포텐셜 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뭐 콜턴 카우저도 메이저리그에서 1군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익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근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러치먼 마운트캐슬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뭐 뒷문에서도 이제 그 바티스타가 빠지긴 했지만 킴브러를 이제 필리스에서 데려오면서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제 뒷문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고 뭐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필리스 때의 모습하고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 옛날 모습 보여주듯이 거의 언터처블급 투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자책점도 ERA가 이제 2점대 초반까지 내려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상 투수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채워준 게 이제 KBO 보신 분들에게도 익숙하겠지만 알버트 수아레즈가 이제 볼티모어 선발진에서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해주고 있고 삼선발입니다. 네. 코빈 번즈는 뭐 광고 한 대로 그대로 에이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한 번 더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러빈도 뒤에서 열심히 잘 받쳐주고 있고 정말 잘 돌아가는 팀인 것 같아요. 코빈 번스가 좀 신기한 게 지금 메이저리그 상위 투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상위 투수들이 지금 다 요즘에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코빈 번스가 사이언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중반 그 후반 나이의 투수들 그러니까 95년생 이후의 투수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약진을 하면서
투수진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코빈 번스나 게릿 콜 같은 선수들이 보통 이제 그 전 세대 좀 대표 주자 그쵸. 느낌이잖아요. 번스가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30대 초반 내지는 그 후로 넘어간 투수들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올 시즌 유독 뭐 전통의 뭐 슈어저 디그롬 이런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간 세대 선수들도 올해 기점 작년 올해 기점으로 많이 성적이 빠졌는데 번스만큼은 네, 아무래도 나이가 그 중에서는 좀 어리다 보니까 여전히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배드를 얘기해 보자면은 생각나는 거는 아마 잭슨 홀리데이 부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끔찍한 시즌 수준이었어요. 시작 전에 네. 그렇게 그- 하이브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결국 콜업은 했는데 결국 진짜 찍먹 딱 해보고 다시 이제 트리플 A 재정비하러 내려갔는데 그 나왔던 36타수에서 18 삼진인가 네. 기록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거의 것 같은데. 30모신 하다가 갔는데 네.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결국은 존 민스하고 펠릭스 바티스타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투시 좀 헐겁지 않을까 했는데 뭐 다행히 잘 메꿔졌고 브래디 씨도 이제 토미존 수술 받으러 갔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투수진이 많이 헐거워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펠릭스 바티스타의 부재는 뭐 말할 거 없고 뭐 킴브럴이 잘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포스트 시즌까지 가서 킴브럴이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네. 사람은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핵심 선수는 뭐 결국은 이제 건너 핸드슨이 될 거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코어로 볼티모어를 지킬 텐데 뭐 남은 시즌 변수 뽑으라면 이제 결국은 앞에서 희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투시즌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드는데 뭐 이렇게 흘러가면은 무난하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진이 그러니까 아까 알버토 수아레즈가 3선발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컨텐더 리그 전체 1, 2위를 다투는 컨텐더 팀의 선발진이라고 하기에는 헐거운 게 사실이고 실제로 카일 브래디시가 토미존으로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시즌 아웃이 네. 된 게 네. 사실 타격이 꽤 큽니다. 브래드 씨가 그래서- 시즌 초반에 되게 잘해줬어요. 네, 잘해줬기 에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볼티모어 팬 포럼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지금 데드라인 때 선발 그러니까 에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번스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선발. 그러니까 미드 로테이션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3, 4선발 투수들 한두 명 어떻게든 네, 영입해야 네. 된다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볼티모어가 근데 또 이제 에셋이 없는 팀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여전히 그렇죠. 팜도 리그 정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그렇게 유망주 콜업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뭐 체이스 네. 맥도모시라든가 딜런 비버스 같은 투수들 팜에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지간한 팀에 가면 탑3 평가받을 그렇죠.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 뭐 한두 명 털어가지고 좋은 투수 충분히 구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빅네임 투수 영입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 때 나올 것 같은 잭 플레어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네. 노릴 것 같진 않고 준혁 패널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적당한 3, 4선발 정도 구해오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볼티모어 오리올스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뉴욕 양키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뉴욕 양키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작년 시즌은 재앙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양키 팬으로서 네, 양키 팬인데 이제 게리 콜의 사이영을 제외하고는 정말 볼 게 없었던 시즌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막 외부 컨설팅 펌 데려와서 막 데이터 팀을 훑어보고 검토받고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재검토를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했는데 정말 오프 시즌에 소토 영입이 가장 컸고 그다음 버두 영입을 했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외야의 빈 공간이랑 타선의 빈 공간 좀 메꿨고 근데 결국 이제 양키 팬들이 원하던 건 선발이었는데 결국 이제 야마모토 아웃되고 스넬이랑 이제 몽고메리 다시 데려오는 것도 실패하고 결국 이제 스트로먼을 잡았는데 시즌 시작할 때 휴스턴 수입할 때는 이번 시즌 다른가?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건 휴스턴이 못한 거였고. 네, 휴스턴이 다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까지 수능하고 6월부터 삐그덕거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점을 뽑으면은 뭐 저지는 4월에 조금 늦게 시작하더니 그냥 5월부터는 파괴신 모드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번 시즌 투수진을 가장 전반기에 이제 가장 잘한 점으로 뽑고 싶어요 사실. 투수. 네, 특히 선발진이 콜 이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발진은 솔직히 작년에서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물음표가 많았잖아요. 그쵸. 사실 네, 로돈 네. 코르테즈는 부상에서 돌아온 시즌이고 슈미트도 잘해야 이제 5이닝 많아야 6이닝 던져주는 이제 커가는 5선발 4선발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콜을 대체하기 위해서 콜업된 게 루이스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스트로먼 이제 마지막에 잡았던 선발 투수. 근데 이제 6월 13일까지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 그 MLB 1위
선발진 평균 자책점 ERA가 2.78로 MLB 전체 1위였고 맞아요. 퀄리티 스타트도 32회로 5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지금까지 콜스가 겨우 5번, 오늘 이제 콜까지 하면 6번인데 이렇게 해서 전반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돼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선발 ERA도 8위예요 네. 아직도. 네. 그렇게 무너졌다고 네. 해도. 네. 그리고 이 기간에 불펜도 정말 홈즈가 정말 잘 막아줬고 그 다음에 다른 불펜 투수도 정말 뭐 해밀턴이라든가 이런 투수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이런 투수 부분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 양키스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어부질이죠. 네. 정확히는 어떻게 야마모토도 안 되고 스넬도 안 되고 몽고메리도 안 된 상황에서 잡은 스트로먼이 정말 최고의 무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네. 나머지 셋이 너무 폭탄이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스넬이랑 뭐 몽고메리는 끔찍하고요. 어. 야마모토는 이제 부상으로 빠진 네. 시점이라서 그래서 논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좀 좋은 부분을 얘기한다면 갑자기 좀 등장한 벤 라이스가 네, 네. 기대 이상으로 되게 잘해주고 있죠 6월부터. 음. 얼마 전 3홈런 한 경기 3홈런 치면서 네. 이제 그 경기 하드 캐리 하기도 했었고 좀 이 선수가 주목을 아무래도 덜 받은 유망주라서 그렇지 이미 그쵸. 트리플 A에서 성적은 폭격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네네. 수준이었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 콜업되고 나서도 본인의 그런 확실한 존 세팅이 이미 네. 완성이 돼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치는 거 보면 좀 이미 노리는 거 확실하게 들어가 네, 그런 게 맞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는 양키스는 확실히 소토 영인 만큼 타선은 딱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저지도 그건 지금 맞아요. 뭐 거의 그 뭐 MVP 베리본즈 시즌 소환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고 60홈런 페이스 넘기고 있고 네. 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컨텐더 팀들에 비해서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 점은 이제 투수진의 힘으로 사실 전반기에는 버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특히나 이제 루이스 힐이라든가 뭐 네스터 코르테스 그리고 마커스 스트로먼 이 셋이 굉장히 그 공이 네. 컸는데 클락 슈미트도 네네. 잘해줬고요. 부상 전까지. 근데 그 세 명 투수들이 제 기준에서는 후반기 때 파괴당할 가능성이 좀 높은 투수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특히 루이스 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6월 중순 네. 이후로 페스티벌 의존도가 워낙에 높은 투수고 네네. 특히 페스티벌 이제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하이 쪽으로 던지는 음. 투수인데 문제는 그 커맨드가 6월 중순 이후로는 좀 이제 파괴가 되는 바람에 네, 타자들이 안 휘두릅니다. 네. 페스티벌 노리고 원래도 있던가. 루이스 힐이 커맨드의 장점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최근 등판에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네네. 약간 그 5월 달까지의 그 도미넌트한 폼을 다시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스트로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 가장 운이 좋은 투수 중에 맞아요. 하나죠. 네. 그쵸. 그게 좀 서번트 걱정돼요. 보면은 네. 그래서 서번트시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파란색이고 네네. 안 좋고 그리고 그나마 네스터 코르테스가 네스가- 이제 투구 퀄리티도 좋고 네네. 성적도 이제 그에 맞춰서 따라오고 있는데 네네. 게리 콜이 해줘야 돼요. 결국에. 네, 맞아요. 이 세 선수들이 약간 미봉책 느낌으로 전반기에 잘 버텨줬다면 네. 이제 후반기에는 진짜로 게리 콜이 네. 자기 명성대로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버틸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침 네. 또 오늘 아, 이제 잘해줬어요. 복귀 오늘 이후에 제일 잘 가장 던졌어요. 잘 네, 굉장히 맞아요.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6월 14일 그 보스턴 원정부터 슬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완전 그 이후로 시리즈를 이긴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다 루징 시리즈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부상자가 또 폭발한 것도 있고 리조, 해밀턴, 뭐 포티, 버티 다 데려온 선수들, 클락 슈미트 다 지금 스탠튼, 제이슨 도밍게즈 네, 부상자가 부상 야속 정도인데, 출해요. 네. 네. 늦게 터진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아요. 이 정도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좋아요. 네, 네. 훨씬 좋아요. 네. 타선 페이스도 근데 작년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토, 저지 그리고 좀 후하게 쳐줘가지고 뭐 스탠튼 네. 부상당하기 전까지 부상당하기 그 세 명 빼면은 여전히 또 OPS가 700이 넘질 않습니다. 네. 원래 저지와 아이들이었는데 이젠 저지와 저지, 소토와 이 아이들인데 정도 네. 느낌인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글레이버 토레스가 좀 망가진 게 그쵸. 확실히 좀 차이가 그죠. 크고 네. 여기에 더 이제 볼피도 네. 4월과 5월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이후에 컨택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하위 타선이 굉장히 부실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저 개인적으로 투수진보다는 야수진이 조금 더 구멍이 크다는 느낌은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남은 시즌에도 지금 내야수 구해오지 않을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불펜 보강이 아마 2순위고 1순위가 내야수 보강이지 않을까 남은 시즌 변수는. 네, 그리고 부상자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얼마나 잘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루머 하는 것 중에 같아요. 그 제즈치좀 루머도 네, 있더라고요. 제일 시즌도 이제 음.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고 이러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태클을 할지.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사실 로돈이 뭐 아무리 부상 복귀 첫 시즌이라고는 네. 하나 이제 샘프였죠. 샘프에서의 그렇죠. 폼이 전혀 안 안 나오고 나와요. 있고 지금 페스티벌 구속도 네. 많이 죽어 있고
좀 아무래도 악성 계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네, 좀 높지 조금 않나 보이죠. 싶고 앤서니 리조는 끔찍했었죠. 네. 네, 진짜 자신 커리어 사상 이렇게 못할 적이 그쵸.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못했고 지금은 또 아예가 있나요? 네, 네. 지금 아예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벤 라이스가 1루를 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안 좋은 점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얘기 나눠보고 바로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다음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네. 보스턴 레드삭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애매한 팀으로 평가받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4, 5위. 네, 4위, 5위 가볍게 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했고 왜냐면 세일하고 버두고 보냈고 근데 지올리토하고 타일러 오닐 잡으면서 되게 애매한 오프시즌을 보냈는데 근데 지올리턴 지금 바로 아웃됐고.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네. 바로 시즌 아웃됐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알렉스 코라 아래서 정말 보스턴은 잘 돌아간다.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게 다시 보여주는데 전반기에도 이제 테너 하우크가 1선발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그냥 커터 크로포드하고 이 원투펀치 정말 이렇게 정말 둘이 잘 던져주고 있고 그 뒤에서도 이제 선발진에서 피베타, 쿠퍼 크리스웰, 브라이언 베이오 이 선수들이 정말 그냥 딱딱 돌아가는 선발진이 잘 돌아가고 있고 켈리 젠스는 다시 다저스 시절로 돌아온 것 마냥 너무 잘해요. 네, 네. 무섭게 정말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너왕이 이제 새롭게 포수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타격 성적은 운이 조금 따라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슬래시타임 보면은 이 정도면 정말 포수로서 더 만족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렌 듀란 뽑아야죠. 제런 듀란이 지금 벌써 팬그래프 기준 WAR이 3.4 정도 네. 되더라고요. 리그 탑 5입니다. 네 정말 리그 최고의 리드오프 중에 하나예요. 네, 잘 치고 잘 달리고 수비도 잘하고 거의 5툴급인데 중견수 자익수 57경기 54경기 뛰면서 그 아마 배치 이후에 새롭게 외야 사령관이 되지 않나 보스턴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버스는 뭐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향해 네. 달리고 있고 음. 정말 생각해 보면 데버스도 이제 겨우 27살이라서 맞아요. 앞으로 몇 번이고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전성기 모습을 들어가는 보여주고 나이에요. 있는데, 네, 진짜 그러고 있는데 정말 네 데버스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데버스는 사실 펜웨이 쓰면서 지금 21개 홈런 치고 있는 게 좀 네. 손해를 본 게 있어서 네 맞아요. 뭐 다른 팀이었다면 더 많은 홈런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서번트 맞아요. 지표를 항상 네. 기록하고 있는 선수죠. 세번트가 피가 줄줄 흘러요. 네. 싹 다 빨간색입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타 구장이었으면 홈런 몇 개 쳤을까라고 이제 네 맞아. 가정 네, 나오잖아요. 네. 익스펙티드 네. 홈런스. 네. 거기서 어떤 구장이었으면 28개 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찍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보스턴 팬이라면 올 시즌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기대도 지금 안 했는데. 네. AL 팀들 중에 가장 기대 이상의 활약 그리고 네. 실제로 단순 승패뿐 아니라 그 팀의 그 로스터 퀄리티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존의 보스턴이라면 좀 약간 애매하게 나이 든 선수들이 있고 애매하게 특히 투수들 좀 약간 애매하게 하면서 애매하게 네. 다 애매하게 하면서 지난 몇 년간 좀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앓이를 했을 네. 텐데 투자도 애매했고요. 아이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투자 자체는 그렇게 딱히 많지 않고 있는 그렇죠. 자원으로 한 네, 느낌인데 음. 자체 육성 자원들이랑 싸게 들여온 외부 영입 자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특히 투수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전부 다 자체 육성이에요. 네. 베이오라든가 다 크로포드라든가 네. 하욱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전부 다 뭐 거의 다 자체 육성 자원이고 네. 여기다가 야수진은 뭐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팀들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야수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듀란, 데버스, 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카사스가 비록 카사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카사스가 빠진데도 이 정도 한다는 게 네, 대단한 맞아요. 거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코너 웡도 포스로 지금 수비 지표 잘 네, 지키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세단 라파엘라라든가 네. 아니면 또 여기에 더해서 뭐 타일러 오닐 그리고 와일러 아브레유 이런 선수들 전부 다 20대 중반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야수진 평균 연령이 26, 7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팀 OPS가 리그 탑 10에 그 국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굉장히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매력적인 로스터를 잘 구축해놨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즌 아마 프런트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오프 시즌에 프런트에 애매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애매했을 것 같은데 트레버 스토리도 계속 부상으로 빠져서 악성 계약 남을 것 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 스토리는 진짜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네, 스토리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 네, 잊고 아. 있다가 사이버 선수. 로스터 보다가 스토리가 이번 시즌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또 부상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스턴 입장에서 아쉽지 않을까. 근데 그 자리를 다 채워주고도 남는 선수들이 등장한 게 정말 무서운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치프 베이스 오피서인 크레이그 베슬로가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한 걸 보니까 아직 이제 셀러가 될지 바이어가 될지 결정을 못했다고 2주 전쯤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그리고 NESN 그 보스턴 이제 중계팀이죠. 네. 거기하고 인터뷰한 거 봐서도 결국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팀이 가장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게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바이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 미온적인 바이어 스탠스 네. 취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올인을 맞아요.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없고 팀도 어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적당한 불펜 자원 한두 명 내지는 조금 적당히 좀 싸게 풀리는 네. 좀 빅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우타 거포 하나 정도. 음.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매년 데드라인쯤 되면은 싸게 나와요. 싸게 싸게, 올스타급 네. 아니어도 레귤러급으로 뛸 만한 약간 빅밴 유형의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전형적인 뭐 호르헤 솔레어 아니면 뭐 작 피더슨 이런 유형 선수들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항상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적당한 가격에 한 명 정도 데려오면은 제 생각에는 와일드카드 푸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 우승 전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근데 또 이제 가려고 가고 나면 이제 모르죠, 모르는 또. 거니까. 네. 작년 텍사스처럼. 그렇죠. 네. 지금 와일드카드 3경기 차인가요? 그렇죠. 일단 안정권 느낌. 안정권 네. 느낌.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이 네. 템파베이 레이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부상자 이탈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글래스나고 매님하고 다저스로 보낸 것도 사실은 컸고 그다음 받아온 패키지가 이제 라이언 페피엇하고 조니 데루카였는데 네. 이제 페피엇은 이제 사실 선발로 꾸준하게 잘 돌아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름 모를 그자의 영향은 계속해서 남아 있고 완더. 네 음. 완더 완더요? 프랑코는 네. 이제 완전히 돈도 안 줘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기소됐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이미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타지 브래들리, 조시로 나란다 그리고 델루카도 시즌 아웃으로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평소 템파베이를 생각하면 아 그래도 언더독이라도 한 번은 하겠지 일은 내겠지 생각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사실 그렇게 시즌이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 양키스에서 이제 내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버티를 데려가면서 로트베트를 이제 내줬는데 이제 로트베트가 완전히 이제 템파베이에서는 잘해주고 있어요.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음. 로트베트가 양키스에서 정말 쏠쏠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고 이삭 파레데스도 이제 3루에서 완전히 1인분 해주고 있고 아, 전 작년에 안 믿었었는데 네. 이 정도면 믿어야지 뭐. 이 정도면 네, 네.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돌아올 자산들이 많이 남았다는 셰인 바즈도 이제 돌아온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제프리 스프링스하고 드류 라무센도 이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 과연 돌아와서 이제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순위권이랑 조금 순위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그래서 돌아와도 이제 과연 와일드카드를 노리는 것보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핵심 투수 한 명하고 그러니까 맥클라나하고 네. 완더 프랑코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타 코어고 네. 팀 내 투타 각각 오버롤 능력치 1등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로.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5할을 사수해내는 모습이 참 팀 자체는 유능하다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아직도 와리. 네. 아직도 5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파레데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올해 템파베이에서 참 재밌다고 느껴지는 선수는 카바에요. 카바에로랑 그다음에 이제 투수 지능선 제이슨 아담 불펜 네. 그리고 잭 리텔 리텔. 세 명.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러니까 템파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는 이 선수들의 절대적인 능력치라든가 재능 총합이 높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프런트가 각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어프로치를 가져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아이작 파레데스만 하더라도 어프로치 자체가 사실 꽤 극단적이거든요. 네. 엄청 예. 그렇죠. 엄청 그렇죠. 아예 그냥 존 좁혀놓고 무조건 네. 안 칠 건 그냥 무조건 거르고 자기가 원하는 공에만 풀스윙. 네. 그리고 그 존 자체도 좀 독특해요. 하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팀은 참 어떤 로스터를 주더라도 어떻게든 5할 언저리로 만든다. 맞춰놓을 네. 역량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오래 보면서 네.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프런트가 워낙에 유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안 좋은 거는 안전자산이라 생각했던 아로자렌하고 얀디디아즈가 완전히 진짜 너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줘야 될 놈들이 못하고 네. 빠지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더 대단한 네, 거예요. 네, 진짜 보면 볼수록 왜 5할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팀을 꾸려나가고 있는 진짜 템파베이 프런트인 것 같아요. 아니 얀디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 아니고 꽤 됐는데 그 네. 뭐였지? 떡상 뭐 이런 그러니까. 방송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거기에 얀디 디아즈 네. 제가 넣었었. 올해 기대 올해 볼만하다. 기대볼만하다. 그러니까 원래도 잘하지만 원래도 올해도 잘할 잘하지만. 거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네. 템파 처음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네. 클블 시절에 그 장타력 없는 그냥 얀디 디아즈가 돼버려가지고 참 뭔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수 자체의 유형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얀디 디아즈류의 선수를 보면은 전 휴스턴의 그 누구였죠? 그 일루 마찬가지로 뛰던 아브레우. 친구. 아브레우 말고 그 전에 뛰던 친구 뭐 마인 곤잘레스라든가 아, 뭐 마인. 이런 계열의 선수들 아니면 또 그 구리엘 이런 계열의 선수들이 네.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인상은 없는데 자기 어프로치를 극단으로 네. 갈고 닦아서 팀에서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스타일을 입혀주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성적을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얀디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을 보게 되면은 참 전방위적으로 망가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컨택이 상당히 좋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 자체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아라에즈의 좀 럭키한 버전 느낌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스위스팟에 아예 맞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땅볼로-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좀 네. 있고 이 선수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 32인가 3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타격하는 걸 보게 되면은 좀 너무 바닥으로 깔아요. 예, 원래도 런치 앵글 발사각이 높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쵸. 올해는 특히나 더 땅볼 양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조금 그 메카닉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프로치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아루자레나 타율은 2할 3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로자레나는 5월 이후로 좋아진 게 이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네. 끔찍했어. 근데 아직도 OPS가 7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20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조시로도 지금 네, 뭐 부상으로 좀 이제 있었어가지고 네. 타격 성적이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템파베이 특성상 파이어 세일은 안 하고 포시즌 진출이 어려 보이는 상황에 조금 몇몇 피스는 팔지 않을까? 이미 네. 하나 팔았죠? 네. 시발레 네, 맞아요. 네, 팔았고. 서발레. 서발리랑 서발레 팔았고. 그 네. 매치로 필메이트 보냈죠. 네. 네. 그래서 템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언제나 셀러 포지션인 것 같아. 약간 네. 미온적인 셀러 포지션. 그래서 네. 올해도 아마 데드라인 때 템파 무브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매년 보면은 템파들은 재밌는 무브를 많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년이면 셰인 맥클라난도 일단 돌아온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돌아온다는 올해 말에, 얘기는 있는데 예. 일단은 뭐 그거를 맞춰서 또 내 다음 시즌 그쵸. 준비하는 네,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팀은 토론토 블루 제이스인데요. 이 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동 꼴찌. 알동 꼴찌. 올해 아. 알리그에서 제일 기대 이하의 이하의, 팀이죠. 네. 네. 그쵸. 사실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도 과연 이 팀의 뭐 3위 정도 할 걸 3위에서 2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이거를 리셋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해야겠는데. 되게 애매해 보였었어가지고. 네, 애매해 보였었는데 결국 이제 뭐 굳이 좋은 점을 뽑자면 불개주가 다시 어느 정도 치고 있다는 거. 네, OPS 819에 13홈런 찍고 있고 WAR은 이미 작년 넘어섰고. 근데 뭐 다른 거 좋은 거 뽑으면 뭐 스펜서 호르위츠가 이제 조금 타선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고 있고 퀴너 팔레파가 약진을 해주고 있고 이 정도 아닌가요? 좋은 점을 뽑자면 이제 바로 배트로 얘기하면 그 카이너 팔레파가 팀 내 야수 WAR 1위라는 건 재앙이에요. 맞아요. 네. 불개주보다 이건 높아요. 있을 수 네.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 팀은 참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게 네. 불개주가 사실 올라왔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 선수 기대치에 비하면 텀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OPS 간신히 800 넘어가고 있는 네. 건데 불개주가 그나마 좀 올라온 것만큼 비셋이 빠졌고 네. 맞아요. 비셋 진짜 뒤지게 못합니다 올해.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데미 젠슨 같은 경우에도 뭐 적당히 해주고는 있다지만 네. 뭐 이 정도면 뭐 기대치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키어마이어 네. DFA 됐죠. 맞아요. DFA 결국 됐고 그다음에 스프링어도 기대 이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선이 불개주랑 비셋 정도 제외하면은 이미 노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네. 돼요. 음. 뭐 어린투스 뭐 데이비스 슈나이더라든가 어니 클레멘트 같은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탤런트 스케일이 막 높게 잡히는 선수들은 아니고 네. 결국은 코어로 잡혀 있던 선수들이 기대 이하 네. 늙어가고 있고 네. 투수진에서도 이제 선발 로테이션 5명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30 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리툴링 리빌딩 버튼을 누를 때가 온 것 같다. 이게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좀 로스터가 사실도 원래 좀 애매하다는 평가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비셋이 큰 결심 해준 거예요. 확실하게 큰 결심한 거야? 리셋을 누를 수 확실하게 있게. 리셋 누르라고 그냥 어제 망할 거 내가 확실하게 망해서 그냥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먼저 싸기라고 하는 건데 그쵸, 그쵸. 네, 아. 그냥 본인이 이제 큰 결심을 해버려서 네. 결국에 이제 셀러로 돌아선다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얘기가 됐죠. 네, 네. 셀러로 돌아서서 마이크 파이선드 기자 보니까 2024년
일단 이후 클럭 컨트롤 가능한 선수들은 제외하고 뭐 네. 터너, 기쿠치, 가르시아, 트레버 리처드, 데니 젠슨 뭐 다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뭐 팔거나 이렇게 이미 네, 팔 이미 예정. 네, 팔 예정이거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이미 2세 라인업 중 한 명이었던 비지오는 뭐 다저스 갔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근데 과연 이제 이거 버튼을 얼마나 세게 누르냐, 잘 그러니까 누를까? 톡 누르는 거랑 그냥 쾅 누르는 거랑 거랑, 다르잖아요. 네. 이제 쾅 누르는 거는 뭐 불개조 비샷까지 다 팔아버리겠다는 네.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리빌딩 버튼, 리툴링 버튼을 세게 누른다면 제일 먼저 팔아야 될 건 전 개인적으로 가우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우스먼이랑 가우스먼이랑 베시시랑. 배시 두 명. 배시는 올해 만기고 네. 그쵸. 올해가 마지막 해악이고 그리고 가우스먼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2년 반이 남았거든요. 네. 네. 가우스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레이드 시장 자체가 선발 투수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딱 제때 눌러서 제때 판다면 좋은 대가 받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용단을 내릴 시점이 정확히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희재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비셋이 먼저 싸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확실하게 진짜로 네. 그 동기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서 더 억지 부리는 것보다는 나는 이제는 네. 움직여서 다시 이제는 판을 다시 짤 준비를 하는 게 네. 맞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동이 그리고 뭐 어디 지금- 평범한 지구입니까? 네. 네, 지금 너무 빡세가지고. 미쳐 날뛰는 지구인데 네. 볼티모어하고 양키스 두 팀 있고 뭐 그러니까. 보스턴도 지금 뭐 미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볼티 양키 있는 것만으로도 지옥인데 보스턴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2, 3년간 토론토가 보스턴이랑 경쟁하기 좀 힘들어요. 로스 맞아요. 상황을 네.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누르는 게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토 블루제이스까지 얘기 나눠보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인데요.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네, 알동까지는 이제 세훈님께서 쭉 다섯 팀 작성해 주셨고 이제 알중은 제 차례인데 클블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와일드카드 경쟁권이었던 내가 개막 후 전체 승률 2위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라노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계 전생 뭐 이런 거. 네, 이제 참 알 수 없는 팀이에요 이 팀도.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 시즌에 예상보다 힘들게 시즌을 보내고 항상 뭐 없을 것 같은 시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네. 예상보다 시즌이 훨씬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선에서는 뭐 매번 얘기하는 호세 라미레스가 좀 초반에 부진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어느덧 23개 홈런에 네. OPS .800, 880 네. 그리고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스티븐 콴이 타율 3할 6푼 1리로 이제 어제의 기준인데요. 이건 네. 타격왕 유력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콴이 참 대단한 게 이게 아라에즈에 비견되는 그런 정교한 타격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현재 장타율이 .53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도 벌써 9개나 쳤고 콴이 웃긴 게 장타 생산하는 타구의 방향이 다 이제 죄다 라인 선상에 네. 걸쳐 있어요. 이게 스프레이 차트를 보시면 되게 기괴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거의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루타 좀 되게 네. 애매한 위치에 타구를 떨어뜨려서 이루타를 생산해낸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똑딱이들의 타격 방향이 앞으로 좀 트렌드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콴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올해 성적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팀이 원래 똑딱똑딱거리는 타자들 맞아요. 특유의 그 어떻게든 컨택 가져가면서 라인 드라이브 타고 양산해 낸다가 네. 팀 기조였는데 올해는 그걸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장타에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이제 세부 지표, 그러니까 세부 성적, 승패를 보게 되면은 이 팀이 그냥 뽀록으로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맞아요. 전 솔직히 4월,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뽀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진짜 네. 믿었어요.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인터리그 경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8승 7패하고 있고 네. 아니네요. 12승 8패 그리고 네. 경쟁력이 있고 거기다 좌완 투수들 상대로 거의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좌완 선발 상대로 20승 6패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득실 마진도 리그 3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체급 자체가 좋아요 팀이. 네. 그리고 투수들 역시 그러니까 이 팀이 한창 힘들어할 때 이 팀을 지탱해주던 투수들은 셰인 비버랑 트리스턴 맥켄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두 명은 올해 정작 없고. 둘 없다 봐야 되죠. 네. 없거나 애매하고 네. 나머지 다른 뭐 테너바이비라든가 또 누가 있죠? 뭐 어쨌든 뭐 이런 여러 투수들이 네, 뒤에서 케빈 얘기할 거예요. 윌리엄스라든가 뭐 이런 음. 투수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타선 얘기 좀만 더 하자면 이제 장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조시 네일러가 확실히 홈런을 많이 치면서 그렇죠. 지금 네.
22개인가 쳤을 아, 거예요 저 아마. 지금 22개예요. 그래서 거의 한 시즌 40개 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도 몰랐던 데이비드 프라이라는 선수, 네. 이 선수의 스텝업까지 팀 득점이 전체 8위예요. 그러니까 뭐 타선 자체가 볼티, 잘해주고 다저스, 있어요. 양키스 뭐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이게 되게 짜임새 있는 타선을 구축해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호세 라미레즈는 여전히 잘하고 여전히 잘하고. 그쵸. 네.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거에서 선발진을 얘기해 볼 건데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쉐인 비버가 2경기 등판하고 네,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요. 아, 비버가 멀쩡했으면 지금 승률이 훨씬 더 올랐었겠죠. 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 뭐 야마노 야마노. 네, 야마노 피킹 하니까 네. 바이비가 1선발을 맡고 있고 근데 그 뒤가 이제 나이든 카라스코에다가 얼마 전 부상 복귀한 케빈 윌리엄스 벤 라이블리. 그리고 KBO에서 리턴한 벤 라이블리예요. 우리가 알던 사실 그 선발 화수분 야구 클리블랜드의 모습은 네. 확실히 아니에요. 아닙니다. 로건 앨런, 뭐 트리스턴 맥켄지 완전 상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하위 로테이션이 되게 부실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다시 근데 이제 구수로 돌아오면 불펜이 대신 엄청 막강합니다. 리그 1위 수준. 불펜 네. ERA가 음. 2.60이거든요. 일위인 이건 걸로 말도 안 알고 돼요. 있어요. 네. 압도적인 리그 1위. 네. 에마뉴엘 클라스, 헌터 게디스, 케이드 스미스, 스캇 발로우, 팀 헬린 이렇게 5명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네. 이 5명 전부 다 어지간한 팀 가도 넘버원 불펜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뭐 못해도 셋업 마무리를 네, 할 만한 그 불펜 투수들 5명을 보유하고 이제 막무가내로 굴리고 있는 상황이라 참 이 팀 보면은 제가 게임을 몇 번 보고 있으면 일단 6회 정도까지 앞서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안 뒤집어집니다. 네. 맞아요. 예, 역전패 비중이 굉장히 낮고 실제로 클라스는 뭐 약간 애매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워낙에 좋은 투수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조금 네. 별로였거든요. 네. 패스트볼 커맨드가 흔들리면서 블론도 1위 네, 찍었었고요. 블론도 1위였고 근데 올해는 이제 완벽히 복구한 모습.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 기존 불펜 핵심 자원이었던 뭐 샘 헨지스라든지 뭐 네. 카린책, 뭐 스테판 다 빠져 있거든요. 부상으로. 그러니까요. 다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불펜진을 구축해냈다는 거 네. 역시 이제 클리블랜드의 투수력은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클리블랜드가 합니다. 연장에서 7승 2패고 네. 이제 한점 1득점 차이 차승부. 17승 12패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불펜이 강한 거를 반증해주지 않나.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승패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팀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불펜 자원 한 명을 꼽으라면 사실 전 케이드 스미스. 음. 네, 신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수가 패스트볼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올해 그 리그 전체 불펜 투수들 중에 메이슨 밀러와 더불어서 가장 매력적인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투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핵심 선수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조시 네일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호세 라미레스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고 네일러 같은 경우에 홈런 칠 사람이 냉정히 말해 별로 없는 이 팀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 쪽에서는 이제 복귀한 케빈 윌리엄스, 음흠. 바이비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복귀한 윌리엄스 말고 사실 올 시즌 기대를 걸 만한 선발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전망은 이래도 투자 안 해? 독하다 독해라고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워낙에 지금 투자가 없는 팀이고 그쵸.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팀이라고 봐야죠 이건. 네. 근데 지금 리그 전체 승률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과연 데드라인 때 투자를 안 할까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팀의 니즈가 마땅히 비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네. 애매한 지점이긴 해요. 사실 타자를 더 데려오기에는 딱히 구멍이라 할 만한 게 뭐 기껏해야 뭐 내야 2루 유격이 네. 정도, 히메네즈 정도 그 자리인데 근데 그 히메네즈는 선수는 써야 되니까. 네. 장기를 맺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포수도 딱히 불만 없고 외야는 말할 것도 없이 자주 네, 있고 그래서 맞아요. 딱히 뭐 데려올 만한 자리가 애매하다는 것도 네. 오히려 보강에 있어서 선발? 선발 정도 그나마 선발. 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보강을 한다는 게 차라리 양키스처럼 약점이 명확해 버리면은 네. 거기다 이제 확실히 에셋을 투자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서는데 하는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좀 대어를 물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 체급이 괜찮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러니까 볼티가 코빈 버스 데려왔듯이. 그쵸, 그쵸. 그 급을 데려야 근데 되는데 이 팀은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애매하고 투자 의욕도 애매하고 애매하고. 보유한 에셋도 사실 탑 유망주 두세 명이 있긴 한데 얘네들 말고 그 아래쪽 유망주 레벨로 가면은 썩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에셋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팀은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네. 어떤- 키워드 같은 네. 경우엔 알준꿀 많이 빠셨잖아라고 음, 써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네가 최근 들어서 알 중에서 되게 독주 페이스였는데 사실 뭐 알중 꿀이라고 하죠 흔히들. 워낙 약팀들이 지금 많이 있고 투자도 안 하는 팀들이 많고 해서 미네가 이제 상대적 강팀으로 좀 분류됐었는데 지금 미네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승률이 좋고 독주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승률 5할 7푼으로도 2위예요. 그러니까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위랑 5경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장 미네가 지금 알서로 가면 지구 1등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시즌 초에는 분명히 미네가 전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클블이 예상보다 워낙 잘해가지고 지금 성적 좋아요. 네. 성적은 좋은데 이 클블이 미쳐서 그렇지. 네, 아무래도 이제 미네가 초반에 좀 힘을 못 썼던 이유는 파울로 로페즈가 예상 외 부진 5월까지 안 좋았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믿을 수 없는 그 3, 4, 5 선발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로페즈 순서가 지금 로테이션 순서가 이제 파블로 로페즈, 조라이언 그리고 그 시몬 우즈 리차슨 베일리 오버 오버랑 페덱 이렇게 있는데 컨텐더를 노리기에는 뭔가 조금 좀 아쉽죠. 30% 정도 부족해 보입니다. 로페즈가 2선발로 뛰는 팀이 딱 컨텐더 느낌이에요. 네. 로페즈 물론 저도 탑10 리그 탑10 투수 고점 1등 리그 탑10 5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지만 일반적인 컨텐더 팀의 에이스라고 보기엔 스토프 삼진 생산성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올해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히려 조라이언이 올해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30%까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 부족한 느낌. 네. 저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투수 쪽 얘기로 넘어와서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라이언이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작년에 이 선수 안 믿었거든요. 저도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올 시즌 109.1이닝 던지면서 지금 현재 ERA가 3.29. 아주 좀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양호하니까. 그렇죠. 아주 건실한 2선발의 몫을 다해내고 있어요. 페스티벌 높이를 조금 더 위쪽으로 조정하는 맞아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 애매하게 존 가운데로 안 오더라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심 9위 자체도 확 올라왔어요. 맞아요. 거의 평균 구속이 1.8마일 정도 올랐고 네. 세부적으로 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페를 던지다 보니까 스플리터랑 또 이제 궁합이 좋아요. 그렇죠. 또 이제 좋은 점 코레아의 부활이죠. 너무 아무래도 잘하던데요? 네. 코레아가 다시 타격이며 수비며 지금 완전히 팀을 하드 캐리 하고 있는데 OPS가 .900이 넘는 뭐 수비 잘하는 유격수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너무 이런 수비는 존재는 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무서운 점은 코레아는 아직 94년생 29살이에요. 네. 아직도 한참 30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몇 년간은 확실히 미네소타 팀의 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준영이 이제 송준현 PD님 패널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 호세 미란다가 뭐 얼마 전에 72년 만에 12타수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까지 세우면서 좀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현재 OPS가 .888이거든요. 잘해요. 네. 네. 근데 유지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타구 프로필 자체가 코레아는 지금 세번트 가면은 10벌 같고요. 네. 미란다는 조금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코레아는 제가 알았던 코레아가 이 정도로 친 적은 없어요. 커어 페이스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쳐 날뛰고 있는 수준이고 미란다는 이제 컨택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인게임 파워가 이 페이스로 유지될 것 같진 않아요. 원래도 컨택은 확실히 그렇죠. 좋았던 네, 선수였으니까. 뭐 또 이제 다른 선수들 얘기해 보면 타선에서 윌리 카스트로도 네. 뜬금없이 제 몫을 해주며 뭐 공수주 양면으로 활약 중이고 벅스턴이 안 다쳐요. 잘하고 있고. 놀랍게도 아직까지 안 다쳤습니다. 네. OPS가 .850 치면서 수비도 괜찮게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배드로 넘어가면 벅스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수가 140경기 이상을 뛴 게 2017년 단 한 시즌뿐이고 오래 뛸 수 있을까? 네. 또 이후로 지금까지 2022년에 그러니까 42경기 40이 아니죠. 네. 92경기 출장한 게 최다예요. 근데 100경기 이상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70경기째 뛰었죠. 이제 유통기한 다 이제 돼가지고 거의 이제 다 슬슬 와간다. 벅스턴이 또 다칠 때가 왔고 이제 또 한 10년 전에 사실 이 선수가 벅스턴이 야수 최대 유망주였는데 네. 완전 유리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 명이 그럴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로이스. 네, 코레아가 하필 잘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벅스턴이 안 다치고 있는 와중에 로이스 과해요. 루이스 또 다쳤어. 심해 다치는 네. 게 좀. 네. 이제 시즌 시작
때쯤에 다치고 이제 중간에 잠깐. 네 이제 6월쯤에 잠깐 돌아와서 24경기 출장했어요. 네. 이 구간 진짜 잘했어요. 너무 네, 잘했어요. 너무 10개 잘했어요. 치고 OPS 1.0 넘기고 아주 미쳐 날뛰었는데 또 누워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다쳤어.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네. 무릎 수술만 2번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시즌 아웃만 2번을 당했고 네. 햄스트링도 2-3번 붙잡고 누웠고 네. 등 부상도 있었고 발목 부상도 있었고 아유 그냥 종합 병동이에요. 하체 쪽은 전부 다 너덜너덜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또 이번에 다쳐가지고 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24시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무슨 MVP 네. 칠 것처럼 MVP 받을 것처럼 네. 쳐요. 근데 계속 누워버리니까 이거 말이 어떻게 해야 없네요. 될지 모르겠어요. 네. 벅스턴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네. 심한 오히려 유리 벅스보다 문제. 더 하면 더 하지 덜 네.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근데 또 대단한 건 그 와중에 이제 이 루이스가 빠진 자리에 브룩스 리를 올렸는데 맞아요. 브룩스 네. 리가 또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미네소타 볼 때마다 리그에서 가장 육성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툴 특히 이 팀을 보면은 컨택히터들을 발굴을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컨택이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픽하는 느낌이고 그 픽한 선수들을 마이너리그 시스템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올리는 느낌인데 실제로 매년 마이너리그 지표를 보더라도 미네소타 산하 팀들의 그 오피스라든가 팀 타율 네. 지표가 네, 항상 네. 좋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잘 육성해내는 방법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의 전망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알렉스 키릴로프나 뭐 에드와르드 줄리엔 같은 기대주 야수 유망주들이 안 터졌어요. 네, 좀 상해버려서 안타까운데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브룩스리도 이제 데뷔해서 좋은 활약해주고 있고 마이너에 있는 유망주 질들도 나쁘지 않아요. 애초에 이제 코리아를 필두로 이제 장기간 알중에 강팀으로 군림하는 게 가능해 보이는데 다만 올 시즌 자체의 파워를 클리블랜드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막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한 티어 정도는 아래 있는 느낌이 한 확실하고요. 티어 정도?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미네가 알중 1위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야수 뎁스만큼은 미네가 리그 전체로 봐도 최상위권이라고 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안 한 선수들 중에서도 윌리 카스트로라든가 라이언 제퍼스라든가 네. 월너. 맷 월너라든가 네, 이런 맞아요. 선수들 어지간한 팀 가면 주전 먹거나 아니면 그 유력 플라툰으로 쓰거든요. 네. 근데 미네소타니까 지금 플래툰으로 계속 플래툰으로 나오는 계속 거죠. 로테이션 네. 도는 거지 되게 퀄리티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뎁스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시즌 후반기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 이제 남은 시즌에 루이스가 만약에 복귀해서 그러면, 좀 멀쩡하게 시즌을 네, 소화해준다면 후반기라도 네. 그러면 좀 진짜 1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팀 저는 만약에 풀 건강 풀 전력으로 제대로 맞붙는다면 저는 우승 컨텐더 1티어까지는 아니고 1.5티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저스 뭐 양키스 좀 약간 양키스는 애매하고 아니네요. 다저스 필리스 다음 느낌.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를 만나지 네. 말아야 그렇죠. 돼요. 양키스 만나면 네. 다 지니까. 이 팀의 유구한 역사죠. 네. 뭐 핵심 전망 뭐 잔여 시즌 키를 쥐고 있는 건 제 생각엔 파블로 로페즈랑 브룩스 리랑 그다음에 로이스 루이스 루이스. 이렇게 네. 세 명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캔자스 시티 로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캔자치고 대대적인 투자 감행. 하지만 모든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캔자가 여기서 돈을 더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달릴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올 시즌 시작 전부터. 네. 근데 아무래도 바비히트 주니어를 이제 잡아둘 명분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즌을 꾸려갔지 네. 않나 싶은데 저는 5할 승률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죠. 그렇게 보강을 하고도 근데 지금 1위랑 7.5게임 차 5할 4푼 3리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잘 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이프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올 시즌. 이제 좋은 점 세스루고가 메이저리그 다승 2위라고? 이닝 3위라고? 평균 자책점 1위라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저는 지금 볼 때마다 이 선수 볼 때마다 그 2018년에 포셀로가 사이영 탔잖아요. 네. 보스턴에서 그 시즌 보는 것 같아요. 딱 지금 ERA가 2.21로 엄청난 법력 투를 선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브래디 싱어도 작년에 완전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완전 가버린 줄 알았는데 네. 지금 ERA가 2.93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음. 여기에 마이클 와카도 ERA 4점대 초반으로 로테이션 건실히 돌아주고 네. 있고 자 그리고 에이스 실링을 가졌다고 이제 작년에 확실히 보여줬던 콜 레이건스가 역시나 이제 네. 들어맞았죠.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확실히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현재 메이저리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좌완 선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위만 봐도 뭐 전혀 이 선수가 플루크성이라고 느껴지지 맞아요. 않고 세부 지표까지 좋습니다. 좌완 중에는 확실히 탑5 언저리고 전체 투수를 확장해도 탑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10에 바로 들어가긴 약간 애매하고 네. 맞아요. 그 언저리.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게 되면서 현재 팀 선발 ERA 3위가 캔자스 시티예요. 맞습니다. 오. 원래는 진짜 무주공산이었는데 그렇죠. 한 시즌 만에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위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없어요. 네. 네, 바위추는 미국 김도영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MVP 레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건어 앤더슨이 이제 미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바위추는 수비를 매우 아주 많이 잘하는 홈런 좀 덜 치는 김도영이에요. 네. 다만 이제 구장이 이 선수가 속한 이 캔자스시티 구장이 카우프먼 스타디움. 북한의 네. 지금 투수치나 구장이거든요. 홈런 파크 팩터가 제가 알기로 거의 꼴찌에 맞아요. 준하는 네. 걸로 아.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게 지금 바위주가 홈런을 아마 13개인가 14개가 쳤는데 네. 이 선수가 다저스 스타디움 같은 데서 쳤으면 25개로 지켜요. 24개, 그러니까 25개. 홈런을 거의 50%를 손해를 보고 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칸에 홈런 안 네. 나오는 구장입니다. 네. 맞아요. 리그 전체로 봐도. 너무 광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첫 시즌 OA가 이 선수가 마이너스 11로 좀 수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글러브질이 너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투박했죠. 근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금 OA가 플러스 13 엄청나게 리그 탑 리그 이제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네. 들어가는 수준의 수비를 선보이고 있어요. 글러브 뭐 투박하면 여전히 뭐 있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냥 워낙에 운동 능력이 좋고 레인지가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글러브 좀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먼저 발로 따라가서 잡은 다음에 강한 어깨로 던지면 그만이지. 네. 그래서 이제 바위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수주 완벽 그냥 그쵸. 무결점 뭐 육각형 슈퍼 네오 울트라 유격수가 돼버렸어요. 어.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팀은 이제 바위주 말고 또 어떤 선수들이 있냐 여쭤보시면은 저는 제일 그 튀는 선수 2명을 꼽자면 제가 좋아하는 비니 파스칸티노랑 그다음에 마이켈 가르시아. 마이켈 가르시아는 타격 지표 보게 되면 운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XWOBA 같은 거 보면은 실제 WOBA랑 거의 5푼 4푼 차이가 날 정도로 운이 많이 안 좋고 라인 드라이브라든가 하드히 타구가 잡힌 횟수가 아마 리그 최상위권일 거예요. 잘 치는데 잡혀요 계속. 그래서 다이빙 캐치도 많이 당하고 운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불운한 건 파스칸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칸티노는 더한 것 같아요. 파스칸티노는 사실 올해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타자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게 이 선수 XWOBA라든가 그 세번트 타구 프로필 지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리그에서 올스타 뽑힌 타자들이랑 비교해도 안 밀려요. 그러니까 추정 OPS 그러니까 기대 OPS만 놓고 보면 거의 0.850 수준인데 실제 OPS는 750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이 없는 거예요. 바빕도 제가 알기로는 ER 오픈 안 되는 걸로 알고 ER 있어요. 오픈 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은 네. 거야. 이 너무 선수가 낮아. 치는 타구 프로필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어요. 네. 3월 초반 때 나와죠. 네. 무조건. 라인 드라이브 많이 치는 타자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잡히고 있고 뭐 그걸 또 이제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볼선비가 좋아요. 그렇죠. 칠만한 공을 강하게 치는데 잡히는 건 타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잘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뭐 킨자스 입장에선 더 좋은 성적 기대할 만하고 여기에 이제 한 명 정도만 더 뽑아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자가 있는데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네. 올해 타격하는 건 나름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MJ 멜렌데스. 멜렌데스요? 네, 나쁘지 않은데 실제 성적은 역시나 좀 불운해서 그런지 안 좋게 찍히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캔자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팀은 극과 극인 게 야수들은 운이 안 좋고요. 투수들은 운이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네. 카우프만 스타디움을 쓰는 탓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예, 투고 타자 구장이기 때문에. 분명 그래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타자들한테는 좀 가혹한 한 해가 되고 있는 대신에 투수들 입장에서는 구장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캔자스 시티의 수비도 또 좋으니까. 네. 예, 바비주를 필두로 해서 마이켈 가르시아, 파스칸티노, 네아진들 전부 다 뭐 마이클 메시까지 네. 엘리트 수비수 다 최소 평균 이상의 수비수들이다 보니까 수비 덕을 확실히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뭐 선발이 그렇게 좋은데 반면 이제 불펜이 너무 심각해요. 그쵸, 이제 그쵸. 세이브 상황에서 올릴만한 투수가 맨날 돌아가면서 바뀌었거든요. 네. 원래는 시즌 시작 전엔 그 좌완 윌 스미스가 네. 이제 마무리 맡을 걸로 보였는데 윌 스미스가 못 하고요. 뭐 이제 좀 주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뭐 슈레이버, 뭐 닉 앤더슨 이런 선수들 좀 주었었는데 뭐 사실 워낙에 이 캔자라는 팀 불펜 사정이 원래도 안 좋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새로운 선수들이 발굴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불펜 ERA가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 좋았던 점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선발 네. 쪽에서 이제 좀 다소 운이 작용했던 부분들이 후반기에 좀 안 좋게 터져 나간다면 저는 5할 승률도 장담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수 진에서 그만큼 행운이 좀 뒷받침된다면 저는 그쵸. 유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득실 마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한 팀은 절대 아니고요. 5할은 할 거라고 보고 운이 좀 따르면은 90승 할 것 같고 네. 운이 좀 안 좋아지면은 80에서 85승 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팀 파워랭킹을 매긴다면 저는 10위권 정도의 팀으로 두거든요. 네. 10위권, 12위 이 사이로 둘 것 같은데 와일드카드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가을 야구 갔을 때 얘기는 둘째 문제고 생각보다 빠르게 리툴링 리빌딩 페이지가 끝나가고 있고 보유한 코어들의 나이도 전부 다 어리고 네. 다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팀이 또 돈이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할 안 써서 때는 그렇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데려올 여력은 네. 되는 팀이기 때문에 올해 성적 그리고 다음 오프시즌 때 어떤 무브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다음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인데요. 모터시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는 리틀딩 끝났나? 어림덥지입니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안 끝났어요. 시즌 시작 전 이제 저는 아메리칸 리그 최고 다크호스를 뽑으라면 디트로이트를 뽑았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켄자가 좀 더 다크호스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나쁘진 있고 않아요. 네. 네, 디트가 근데 까고 보니까 5할에서 지금 마이너스 4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켄자보다도 타선의 구멍이 더 커 보여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선발 로테이션은 좀 매력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셀러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좋은 점 스쿠발, 플레어티, 올슨, 1, 2, 3 퍼치가 상당히 맞습니다. 위력적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플레어티가 그 카디널스 시절에 좋았던 그러니까 한 2018년 정도였죠.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시기보다도 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완전히 좋았던 시절로 돌아와서 지금 너클 커브와 함께 40%대 헛스윙률을 기록 중이고요. 현재 95이닝 동안 119개 탈삼진. 굉장히 좋은 페이스죠. K9이 11.27인데 로케이션도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볼넷도 9이닝당 한 1.8개 골이었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선발 매물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좋은 점은 라일리 그린이 완전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해서 팀의 핵심 코어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한 명 투타에서 한 명씩 꼽아야 된다면 무조건 얘기가 나와야 될 게 타릭스 쿠발하고 야수진에서는 이제 라일리 그린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은 이 팀이 사실 라일리 그린 빼면은 뭐 없거든요. 타선이 네. 좀 심각하긴 해요. 지금 자체는 뭐 없어요. 네, 근데 굳이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전 맷 비얼링. 네, 비얼링이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나이가 27이에요. 맞아요. 이제 한창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유망주 올해 디트로이트가 가장 기대했던 유망주 중에 한 명이 콜트키스거든요. 맞아요. 네. 4월 5월까지는 정말 안 좋았는데 5월 말 기점으로 좀 부활을 하면서 특히 볼산비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한창 4월 안 좋을 때 이 선수가 끔찍했어요. 존을 네. 좀 많이 넓혀놓고 쳐서 그런지 컨택도 안 좋았고 헛스윙 레이트가 리그 최하 1% 5%막 이랬어요. 그냥 OPS도 뭐 5.500에서 놀았던 걸로 기억해요. 하드 컨택도 뭐 안 되고 없고. 하드 레이트 엄청 네. 낮고 그냥 뭐 치는 타구마다 애매한 뭐 2루 3루 땅볼 이러고 네. 앉아 있었는데 5월 6월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라인 드라이브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XWOBA 자체도 그 5월 이후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거의 한 6푼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올라온 게 지금 올라온 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라는 게 맞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뭐 선수의 재능 자체는 워낙에 좋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온 선수라서 네. 자녀 시즌 지금 페이스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어떤 루키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시즌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데뷔도 안 하는 선수한테 6년 연장 그러니까요. 네. 6 플러스 3이었나? 연장 계약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콜트키스가 좀 더 잘해줘야 이 팀의 좀 코어로 자리 잡아줘야 네. 타선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스쿠발은 현재 유력한 사이용 후보죠. 아예. 아, 네. 대놓고 사이용 후보예요. 1순위입니다 지금. 네. ERA가 2.37에
110이닝 그리고 K9이 10.8 벌써 팬그래프 기준 WAR이 3.4를 쌓았어요. 네. 작년 사실 이미 부상 복귀 이후에 이미 에이스 예, 페이스 너무 대놓고 에이스였어가지고 현 XERA라든가 세부 지표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 랭킹에서 탑3 들어가고 네. 있고요. 뭐 그냥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타자 아까 한 명 더 언급을 깜빡하고 왔는데 캐리 카펜터. 예, 부상으로 아, 빠져있긴 한데 사실상 전 정상적으로 뛴다면 지금 디트로이트 최고 타자라고 생각해요. 그쵸. 캐리 카펜터가 라일리 그린보다 더 완성도도 높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격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인데 네. 볼넷도 적고 네. 삼진도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좀 당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좀 하드 컨택을 많이 노리고 뜬 공을 좀 많이 양산하는 타자인데 네. 올해 그러니까 부상당하기 전까지 그 약간 감을 확실히 찾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도 나이가 이제 26이라서 뭐 라일리 그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맷 비얼링 그리고 캐리 카펜터 이렇게 세 명은 전부 다 20대 중반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건강만 할 수 있다면 디트로이트의 타선 문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점을 이제 뽑아보자면 그 외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쿠발보다 케이시 마이스, 맨맨이 유망주 시절 기대치가 더 높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은 사실 기대만큼 전혀 크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체 1순위였던 스펜서 토케스는 갔어요. 갔어요. 예 재앙입니다. 지금 네. OPS가 0.6도 못 찍어서 마이너로 보내졌죠. 네. 작년에 좀 잘하나 싶었는데 네. 올해 다시 작년 후반기에 컨택이- 좋았는데. 작년 후반기에는 조금 올해 그래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좀 이게 있었죠. 컨택이 다시 망가졌어요. 네. 맞아요. 지금 원래 약점이었던 그 변화구 컨택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올해 더 심해져가지고 네. 아예 감을 못 잡는 느낌.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비엘 바에스 네. 아그 친구야. 와 원래. 진짜 네. 얘는 답이 없어요 지금 수비까지 망가지면서 OA가 지금 음수를 돌파했고요. WR 기준으로 지금 BWR이 마이너스 1점인데 리그 최하위 언저리입니다. 그쵸. 네. 규정 타석 채운 선수들 중에 OPS도 거의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고 OPS가 .43이에요? 472. 아 7위. 네. 거기에 홈런 단 한 개. 그냥 팀의 완전 민폐예요. 이 정도면. 네. 27년까지 이제 연 23미를 줘야 되는데 리툴딩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 너무 거슬릴 것 같아요. 네. 이대로라면 사실 크대 2.0이죠. 그렇죠. 네. 크대는 근데 볼티에서 홈런왕이라도 했지. 바이즈는 디트 와서 3년 동안 WRC 플러스가 88, 61, 32예요. 한 게 없어요. 네. 심지어 꾸준히 우하향이라서 뭐 내년엔 이 페이스면 WRC 플러스 0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에요? 0이나 마이너스로 등차 수열이네. 예, 약간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지금 셀러가 될 전망이고 뭐 전 아직까지도 이 팀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유망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잭슨 조브, 네. 뭐 제이스 정, 맥스 클락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엔 품질이 되게 좋잖아요. 네. 뭐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니까 무슨 약간 무슨 뭐 돼지고기 소고기 아 품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퀄리티가 네. 되게 네. 좋잖아요. 퀄리티가.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지 그냥. 플러스. 그래서 일단 이 팀한테 시급한 거는 스쿠발 연장 계약 네. 그리고 잭 플레어티로 유망주 긁어오기 네. 이 둘일 것 같습니다. 플레어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플레어티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파워랭킹 30이 지금 한 달째 고정이더라고요. 네. 큰 그냥- 차이로. 그냥 끝날 때까지 고정일 것 같은데. 그냥 리그 가야 최악의 돼, 이대로. 팀. 네, 키워드는 또다시 시작된 암흑기의 시작. 근데 너무 가혹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 팀은 지금 루징 팀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승률이 3할도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27승 68패, 승률이 2할 8푼 4리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57승 할 동안 이 팀은 절반도 못 이겼어요. 야자수의 이제 호스트 형선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화이트삭스 팬이시거든요. 너무 슬프실 것 같습니다. 이 팀도 뭐 근데 남아 있는 자원들 다 갖다 팔면서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자원들까지 네, 네. 다 갖다 팔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이제 좋은 점 크로시의 브레이크아웃 이거 빼고 없어요. 네. 불펜 투수로 쭉 뛰었던 크로시가 지금 선발 전향을 했는데 웬걸 사이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해요. 네, K9이 12.47개 리그 1위로 달리고 있고 뭐 팬그래프 기준 WAR도 리그 1위, FIP도 리그 2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릭 패디도 있고요. 네, 네. 맞아요. 아 패디가 있었네요. 네. 네. 유망주 시절부터 사실 이 크로시의 구위가 엄청나다고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좀 유리몸 기질이 있었어가지고 음. 좀 볼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불펜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불펜으로 뛰었었고. 근데 이 선수도 팔아버릴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서비스 타임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네. 데뷔를 좀 일찍 해가지고요. 이 맞아요.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19년? 2020년 지명을 됐던 시즌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데뷔를 해서 이미 서비스 타임이 3년을 채웠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알기로는 FA가 2027년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타임 컨트롤이 3년 정도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받아올 수 있는 투수긴 한데 화이트삭스가 그 버튼을 누를지까지는 모르겠고 네. 지금 투타 최고 코어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랑 게럿 크러쉬거든요. 근데 네. 둘 다 팔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둘 있어요. 다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로버트는 진짜 팔릴 것 로버트는 같아요. 팔 것 같고. 팔 것 같고 음. 둘 다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뭐 컨택하는 팀은 10개 넘어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전 유망주 손실 때문에 크로셰, 그러니까 로버트보다도 크로셰는 크로셰는 섣불리 살려고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로버트를 건드린 팀이 네. 있을 것 같고. 네. 뭐 일로이 히메네즈도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유망주 한두 명 정도에 사겠다는 팀은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패디. 패디는 이제 확실히 패디는 확실히 네, 네, 111이닝에 지금 ERA가 2.99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훨씬 잘해주고 그쵸. 있어서 근데 뭐 KBO가 진짜로 상위 리그구나. 네. KBO의 뛰어난 육성 시스템.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나쁜 점 셀링 팀인데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팔만한 게 앞서 얘기한 이 세 명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비싼 네. 대가를 받아올 선수가 없습니다. 일로이도 망했고 앤드류 본도 망했고 베니텐디는 뭐 베닌텐디는 끔찍해요. 팬그래프 기준 네. WR이 마이너스 2를 이- 돌파할 네.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애들 중에서 제대로 된 애가 로버트 말고 없어요. 야수 중에서. 네. 그러니까 시즌 전망을 얘기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무한 셀링이죠. 네. 무한 셀링이고 이 팀은 몇 패를 찍을지 전 너무 궁금해요 지금. 과연 3할을 할 수 있을까도 정말 궁금해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 로스터로 진짜 3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죠. 와. 네. 야구에 약간 약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못하는 팀이어도 3할은 한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디트로이트가 2005년이었나 4년이었나 그때 110 몇 패 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과연 그 기록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그때가 됩니다. 뭐 제레미 본드면 마이크 메로스 막 20패하고 이럴 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때만큼 진짜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이트삭스 굿을 전망을 굳이 얘기하자면 팜이 나쁘진 않다. 근데 사실 120회 페이스, 110회 페이스 하고 있는데 팜이 나쁘면 그건 진짜로 해체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팜이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도 다 팔면은 네. 제 생각에는 팜 랭킹은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지금 있는 팜도 뭐 콜슨 몬고메리라든가 노아 슐츠라든가 뭐 드류소프라든가 에드가 네. 큐어로라든가 뭐 사뮤엘 자발라 이런 선수들 좋은 애들 많아요. 닉 나스트린이 다 어지간한 팀 가면 탑5 될 만한 그리고 그렇죠. BA 기준 뭐 탑백 들어가는 네. 애들 많고 로우 레벨에 있는 유망주들도 제가 알기로 평가 좋은 친구들 꽤 많고 그 정도로 쳐박았으면 당연히 유망주는 잘 모아놨어야 되니까 네. 야, 순리대로 가는 거고 당연한 거죠. 뭐 이걸 굿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니까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부까지 저희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서부인데요. 서부는 먼저 시애틀 메리너스부터 평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가 올해 참 애매해요, 그죠? 제일 애매해요. 애매한 여기가 지구 알죠 아닐까? 같아. 네. 알서가 제일 애매한 그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6개 지구 중에 일단 뭐 시애틀 메리너스가 지구 선두입니다. 현재 승패는 52승 44패로 두 게임 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좀 놀랍죠. 분명히 우리는 승률 뭐 5할 초반대 하는 팀 만들겠다 선언했는데 네. 지구가 약한 건가? 지구가 약해가지고 1등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뭐 팀 단위 스탯들을 보면은 팀 OPS가 근데 그 와중에 52승을 하고 있는데 .669로 리그 27이고요. 네. 팀 타율이 끔찍합니다. 와 진짜 끔찍하네요. 이 팀 정도일 타율이- 줄 몰랐는데. 네. 팀 타율이 2할 2푼인 건 오랜만에 봐요. 와. 화스석보다 낮아요. 아니 근데 팀 타율이 2할 2푼인데 어떻게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요. 팀은? 네. 그래서 리그 꼴찌, 큰 차이로 리그 꼴찌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팀이 단순히 그냥 팀 타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타자들의 성향 자체가 극단적이라 이게 개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 팀 삼진이 979개로 리그 1등 꼴찌예요. 최다 1위.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 29위랑 50개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아요. 아, 그리고 팀 땅볼이 네. 684개인데
최저일입니다. 그러니까 냅다 휘둘러서 뜬공만 주구장창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컨택의 질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돌린다는 소리예요. 그냥 돌리고 띄운다. 네. 이게 팀 기조. 근데 왜 52승을 하냐? 왜겠어요? 투수가 세니까. 투수가 완전 세니까. 너무 투수가 종합적으로 제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투수의 퀄리티 리그 1등입니다. 불펜 선발 다 고려했을 때. 아 불펜까지 합치면요? 이제 팀 평균 자책점은 3.47로 리그 3위고요. 네. 그리고 팀 볼넷이 225개로 최소 1위. 볼넷을 안 줘요, 이 팀이. 그러니까 투수진이 선발 불펜 안 가리고 전체적으로 다 커맨드가 아주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뭐냐면 1점차 승부에서 19승 11패. 리그 승률 3위. 그러니까 점수를 못 내니까 네. 결국에 투수로 틀어 막아야 되는데 선발 불펜 전부 다 볼넷을 너무 적게 주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그 비기닝을 잘 안 내줍니다. 네. 네, 그래서 타자들의 퀄리티와 별개로 투수들의 힘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투수들의 그 저점 방어가 너무 잘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강점이냐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밸런스를 자랑하는 1에서 4선발 여기가 1등이긴 여기가 해요. 1등이에요. 루이스 카스티오, 조지 커비, 로건 길버트, 브라이스 밀러 그리고 심지어 5선발도 지금 IL에 가 있는 브라이언 우 네, 네. 우가. 브라이언 우가 만약에 돌아와서 5선발 자리를 맡아주면 저는 압도적으로 리그 1위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최근에 돌아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고 네. 선발진 자체가 캔자스는 전 플루크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이죠. 이 팀은 플루크성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 그냥 잘하는 잘하는 그냥. 애들이 자기 능력치만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점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고 네. 남은 시즌도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리그 최고의 투수팀 누구냐? 그 전 시애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 52승 하고 있다고 보고 네. 특히 눈에 띄는 투수가 하나 더 있다면 선발들은 말할 거 없고 불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안드레스 무뇨즈. 네. 무뇨즈 전 개인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 약간 커맨드가 좀 날리는 경향이 있는 볼만 빠른 네. 플루크성 불펜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리그 수익권 마무리를 활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팀의 굿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투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드는 그러면 뭐겠어요? 다 타자죠. 반대. 네. 네. 맞아요. 타선과 관련된 모든 게 배드입니다. 네.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홈런 뜬공을 그렇게 주구장창 치는데 홈런 많이 못 치고요. 예? 타율은 말할 것도 없이 쳐박았고 삼진 많이 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병살도 많이 쳐요. 예, 다 최악이에요 타자는. 근데 네. 좀 그런 성향의 타자들만 좀 아무래도 수집을 그쵸. 한 네.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뭐 칼 랄리라든가 뭐 또 제이피 크로포드도 사실 컨택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타자고 또 뭐 외아진 미치 해니거라든가 맞아요. 뭐 네. 다 컨택하고는 거리가 있는 타자들을 애초에 수집하고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건데 그렇다면 컨택을 신경을 써주고 기본적으로 출루를 해줘야 될 타자들이 누구였냐? 훌리오 로드리게스랑 타이 프랑스 이렇게 두 명입니다. 네. 근데 이 둘이 제 몫을 못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중에서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생각하면은 지금쯤 이미 OPS 800 뚫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초반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 6월 7월 기점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결국 OPS 800 뚫고 나름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페이스를 생각하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요. 네. 예, 최근에 좀 치긴 하지만 하드잇을 양산해내는 느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구 속도라든가 어떤 뭐 뜬공땅골 그 뜬땅비라든가 네. 볼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게 없어요. 아니 분명히 유망주 시절에 그 히툴 70점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지금 50점도 애매해요. 지금 페이스만.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불운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번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XWOBA는 .336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근데 실제 WOBA는 .290이라서 리그 규정 타석 채운 타자들 중에 그 XWOBA랑 WOBA 격차가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바빕도 좀 낮은 편이고. 뭐 그렇긴 한데. 바빕은 높아요. 3월 4푼. 바빕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삼진을 좀 많이 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뜬공 그 양산들 할 때 좀 약간 잡히는 타구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 안타될 확률이 너무 낮은 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원체 볼산비 안 좋은 타자라. 그쵸, 그쵸. 네. 지금 거의 1대5거든요. 맞아요. 볼산비가. 좀 심각하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좀 못 잡는 느낌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선수가 로퍼가 좋잖아요. 와 원체 좋죠. 그러면 인게임 파워에서 너무 그 억지로 장타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타협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삼진 당할 때 타석들을 보면은 터무니없이 당해요. 좀. 네. 그러니까 볼 카운트 싸움도 안 되고 그냥 3구 삼진 당할 때도 좀 있고 네. 유리한 볼 카운트 활용을 못 하고 그러니까 특히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헛스윙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타자들이 죄다 이래가지고 뭐 플리오한테 뭐 조언을 준다던가 네, 의미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선수가 있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야수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배드. 네. 투수와 관련된 모든 건 다 굿. 네. 예, 그리고 그나마 투수진에 좀 약간 흠집을 억지로 내보자면 선발진과 비교했을 때 불펜 추격조의 뎁스가 좀 약해서 좀 지는 게임이나 터진 게임에서 동력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맷브레시랑 뭐 잭슨 코아, 게이브 스피어 다 이제 네. 장기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돌아오면 그래서- 잘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년 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 투수진에 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다. 근데 야수는 모든 게 불만이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잔여 시즌 전망을 뭐 약간 기상청 느낌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흐립니다. 비가 오진 않는데 흐려요. 네. 맑진 않아요, 딱히. 왜냐면은 약점이 너무 뚜렷하고 강점이 그냥 너무 정해진 팀이라서 이대로 간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와일드카드 못해도 와일드카드로 가을은 갈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길 바라야죠. 바비 네. 퓨신이 도와주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뭐 누군가 터지길 바래요. 네, 누군가 네. 미쳐 날뛰길 바라야 되고 선발진은 솔리드하기 때문에 점수는 안 줄 건데 그만큼 점수를 내질 못할 거라서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인데요. 이 팀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휴스턴이 휴스턴은- 2등하고 있는 거 보는 게 얼마만이야? 아유. 현재 기준 승패 49승 44패고요. 2게임 차 2위 그리고 와일드카드 3위와 2.5게임 차로 지금 5등을 하고 있습니다. 2등. 아, 네, 2등. 그러니까 그렇죠. 2등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나름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을 이제 처하고 있고 주요 팀 지표를 보게 되면은 팀 OPS가 .744로 7위 그리고 팀 타율이 제일 이제 시애틀이랑 정반대로 2할 6푼 3리로 리그 1위입니다. 네. 그리고 팀 삼진 역시 644개로 최소 1위. 시애틀이랑 완전히 정반대 팀 컬러. 네. 그리고 대부분의 투수 관련 카테고리에서는 10등에서 20등 사이로 중위권을 마크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반대로 시애틀과 반대로 1점차 승부에서 7승 16패입니다. 리그 승률 꼴찌예요. 그러니까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좀 많이 안 좋다. 안 좋다. 예, 아. 이거 완전 범인 헤이더 아닌가요, 솔직히? 왜냐면 헤이더가 샌디의 헤이더 있을 때도 네. 샌디가 1점차 승부에서 그렇게 못하는 걸로 네. 유명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반복되면 헤이더가 이거는 범인은 현장에 현장에 현장에. 범인은 현장에 네. 있으니까. 범인은 바로 네. 네.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5할 이상 팀 상대로 16승 25패고요. 5할 이하 팀 상대로 33승 19패인데 강약약강이네. 리그에서 손꼽히는 강약 약강 팀입니다. 네. 네, 강팀 상대로 맥을 못 쳐요. 네. 그래갖고 뭐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쵸. 네, 결국에 가을을 만약에 노린다는 입장이면은 네. 강팀 상대로도 어느 정도의 승률 방어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느낌이라서 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굿 지점을 좀 살펴보자면 좋은 지점들은 선발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무너져버릴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로넬 블랑코라는 선수가 나와서 막아줬습니다. 그렇죠. 예, 솔리드한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이용한 전형적인 그 3피치 투수고 다소 불안한 커맨드가 좀 약점이긴 한데 그 피치 디자인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예,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잘 활용하는 투수라서 뭐 지금 같은 성적 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행운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자책점이 2.53으로 리그 정상급을 마크하고 있지만 실제로 FIP를 보게 되면 4.41. 예, 좀 괴리감이 좀 괴리감이 좀 많이 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 평자와 FIP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리그에서. 네. 예, 그리고 0코어 야수들이 그래도 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팀의 핵심을 차지하는 야수 어린 야수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네. 카일 터커라든가 요르단 알바레즈라든가 포수 야이너 디아즈라든가 유격수 제레미 페냐 네. 다 자기 몫은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생각보다 그냥 지난 3년보다는 좀 좀 아쉽긴 한데. 아쉬운데 그만큼 카일 터커가 더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전부 다 20대 중반에 아주 미래를 이제 휴스턴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다 1인분 하고 있다는 건 네. 분명히 호재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는 걸 의미하니까.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있다면은 불펜진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선수가 전임엔 지난 거의 4, 5년간 팀만 6개 정도 갈아치운 테일러 스캇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올 시즌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이 선수가 그 레퍼토리를 보게 되면 슬라이더 체인지업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투수거든요. 로넬 네. 블랑코랑 좀 맥락이 비슷한데 그 슬라이더랑 체인지업 히트맵을 보게 되면은 로케이션 분포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한 그라운드볼 유도에 목숨을 거는 투수인데 올해만큼은 그 커맨드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의도하는 대로 땅볼 유도를 많이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평자가 1.4이네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지금 리그 정상급 불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다행스러운 지점은 선발이 무너질 때마다 로넬 블랑코가 버텨줬는데 그 와중에 힘을 보태는 게 헌터 브라운. 초반엔 초반에. 진짜 아우. 좀 속된 말로 쓰레기였어요. 네, 네. 초반엔 쓰레기였고. 4월 6경기 등판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9.78이었습니다. 네. 20이닝 소화하면서 23점인가를 줬어요. 네.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근데 네, 5월부터는 예, 5월 많이 이후로 좋았습니다. 예, 5월 이후로는 평자가 2.73.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 선수가 사실 한 구종에 의존하기보다는 던지는 구종만 제가 알기로 6개입니다. 포심, 커터, 싱커 던지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던지는데 네. 다 던져요. 그래서 싱커가 이제 우타 전용으로 많이 던지는 공이고 체인지업이 좌타 전용으로 던지는 공. 사실상 이 두 개가 킬러 피치고 포심, 커터는 보여주는 구종이고 제가 알기로 슬라이더 같은 거는 이제 카운트 잡는 용도로 그냥 대충 던지는 공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킬러 피치라고 할 만한 이 싱커랑 체인지업의 밸류가 5월 이후로 잘 나오고 있고 커맨드 디자인 같은 부분들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참 이 선수가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같은 성적 어림도 없어요. 왜냐면 선발진이 진짜로 끔찍하게 무너져 망가졌죠. 내렸을 거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휴스턴 선발진 그 부상자들로만 로테이션 오선발 돌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네, 오선발 정확히 가능해요. 이제 누구야? 벌렌더, 벌렌더, 얼피디, 하비에르, 루이스 가르시아, 랜스 베컬러스 주니어. 그렇죠. 이렇게 5명이면 리그 한 탑 10 선발진인데. 중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네. 그래서 아무튼 전성기로 치면. 이 정도가 이제 좋은 점들이고 네. 약간 안 좋은 악재들을 찾아보자면 알렉스 브레그먼 완전 막갔죠.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인데 FA 로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FA 휴스턴을 떠날 생각에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FA 맞이 우울증. 그래서 FA 블루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망가졌습니다. 네. 컨택도 망가졌고 이제 원래 좋았던 플레이트 디서플린만 그나마 리그 평균 수준을 네. 유지하고 있고 뭐 인게임 파워도 망가져 버렸고 그냥 좋은 게 없어요. 심지어 수비도 망가졌어요. 네. 수비도 안 좋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수비는 1인분을 해줬던 네.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애매해요. 네. 올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FA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선수에게 유의미한 금액을 베팅할 만한 팀이 있을까? 지금 활약을 놓고 보면은 약간 지뢰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아쉽고 두 번째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시 헤이더가 홈런 공장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년 대비 이 선수가 원래 볼넷이 좀 있는 투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볼넷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대신에 장타를 진짜 더럽게 쳐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던졌다고 홈런을 벌써 8개인가 9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그러니까 본인의 구위가 좋은 건 알겠는데요. 구속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가운데로 던져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조금 하이로 올려서 던져도 되는데 히트맵을 보면은 그냥 한가운데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귀찮은가 봐요. 본인 구위 믿고 그냥 트롤을 하는 그냥 게. 가운데 쑤셔 넣는 팀에서 그렇게 네. 시킨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높게 던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가운데로 던지니까 타자들이 하드hit을 너무 쉽게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구위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네, 구위는 네, 그대로. 구위는 네, 살아있는데. 구위는 똑같아요. 네. 삼진도 잘 잡고 있고 네. 더 잡아요. 구이닝당 14개. 네. 근데 뭐 삼진 아무리 잡았자 뭐합니까?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홈런 맞으면 장대 끝난 그러니까. 건데. 그래서 헤이더가 방어하는 것만 지금 몇 번을 본 건지 모르겠어. 지금 블론 세이브 많죠? 네. 제가 알기로 6개 아무튼 많아요. 지금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 랭킹 매기면 헤이더가 그렇게 높게 가진 않을 거예요. 22 언저리일 것 같아.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하위 선발이 아까 부상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빈약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렌더, 하비에르, 맥컬러스, 뭐 어퀴디, 가르시아 5명 싹 다 IL 가버려가지고 블랑코, 발데스, 브라운, 딜을 이어줄 4호 선발이 없어요. 네. 아리게티 쓰고 있잖아요. 아리게티 쓰고 있는데 이게 선발 뛸 선수 아니에요. 음. 네, 냉정히 말하면 선발 로테이션 돌만한 퀄리티의 선수가 아닌데 지금 같은 페이스로 가면은 블랑코랑 발데스가 운이 좀 따르는 시즌이거든요. 네. 특히 블랑코가 좀 운이 좀 안 따라주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선발진 붕괴합니다 이거.
예, 벌렌더 같은 투수들도 돌아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벌렌더도 예전 벌렌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돌아온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라서 선발진에 물음표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이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에 되게 좋은 활약을 해줬던 체즈 맥코믹 올해 너무 안 좋아요. 전방위적으로 지난 시즌이 플루크였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컨택 관련 지표가 지금 리그 하위 5% 아래로 처박혀 버려가지고 예, 뭐 공을 맞춰야 뭘 뛰고 뭐 장타를 만들어내는 건데 전부 다 뜬공, 내야 뜬공, 뭐 땅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점수 낼 건덕지가 없네요. 또 이제 안 좋았던 점 호세 아브레유 120 타석 먹으면서 WRC 플러스 1 1 WRC 플러스가 플러스. 1입니다. 네, WRC가 WRC가 1이에요. 평균이 100인데. 그냥 0인분. 그냥 통나무를 세워놓고 있어도 아브레유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사회인 일부 그렇죠. 예. 그렇죠.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자녀 시즌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비온 뒤 흐름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5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휴스턴 망가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되게 너무 안 많았죠.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 25승 33패, 지구 4위까지 처박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되게 안 좋았는데 다행히 6월 이후로 24승 11패를 기록하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6월 말에 볼티모어 3연전을 수입을 해버린 게 되게 기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분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정발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상대했던 팀들을 보면은 다 5월 아래 팀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아까 강양 약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의 체급은 우리가 알던 휴스턴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네. 그러니까 중한 미들급 정도 기껏해야 이 정도 느낌이고 하비에르는 이제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서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고 벌렌더도 복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8월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선발 뎁스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뎁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후반기 대약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선발 구한다는데요, 데드라인 그렇죠. 때? 사야죠. 네, 네, 사야죠. 산대요. 근데 에셋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울 만한 게.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팜 많이 써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뭐 조이 로퍼피도 같은 선수 뭐 그나마 털어내면은 뭐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타 팀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에셋은 아니라서 네. 특히 8월 초부터 일정이 좀 빡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정이 이어지냐면 8월 한 3일인가부터 텍사스, 보스턴, 템파, 화이트삭스 3연전 한번 쉬어가고 보스턴, 볼티, 필라, 캔자스. 아우야. 너무 빡세다. 이거 5월 이상 팀들하고 18경기를 내리해야 돼요. 네. 화싹 상대로 수입 혹시 못 가져가면은 진짜로 망가질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옥의 21연전 네. 네. 이거 어떻게 제대로 못 넘어가면은 진짜로 끝날 수 있어요. 시즌. 8초면 또 트레이 데드라인 이유니까. 이유니까 하필 또 감당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9월 중순부터도 또 일정이 빡세요. 그러니까 이 시즌 막판 8월 때 네. 진짜 강팀들하고 연전이 내리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5할 이상 못하면은 올해 휴스턴 소위 얘기하는 휴스턴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날 겁니다 아마. 네. 이제는 끝났겠죠?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패가 많이 안 좋죠. 월 시리즈 후유증이죠. 네. 후유증? 휴일증. 월시 우승 자체가 플루크였다고 하면 좀 너무 가혹한가? 그러니까 플루크 운이 좋았다. 맞죠? 운이 좋다. 아니, 운이 네. 좋았죠. 운은 따랐죠. 그러니까 44승 49패고요. 지금 7게임 차로 3위, 그리고 와일드카드 3위와 7.5게임 차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좀 많이 회복을 해야 돼요. 따라가려면. 주목할 만한 스탯들을 보면은 지난 시즌에 대포 타선이었잖아요. 네.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팀 OPS가 .697로 16위고요. 홈런이 겨우 97개로 리그 17위. 그리고 도루 49개 22위. 대포가 알고 보니까 유리 대포였어요. 유리 대포였고 기동력도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수 지표는 전부 다 중위권을 막하고 있고요. 뭐 12에서 15위 사이. 그리고 다행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이 팀이 수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수비발로 커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요. 수비가 작년에 되게 솔리드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팀 실책 개수가 40개로 최소 실책 공동 2위고요. 팀 OAA 그러니까 아웃 오브 에버리지 네. 31 리그 압도적인 1위. 네. 그리고 팀 DF, DWR도 제가 알기로 리그 1위입니다. 네. 좀 큰 차이로 리그 1위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호재 지점들을 찾아보자면
작년에도 좋았던 수비가 올해도 유의미한 차이로 대부분의 수비 관련 지표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눈에 띄는 지점들이 뭐냐면 외야진이 다 어깨가 좋아서 그 보살 부분에서 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진루를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키스톤 듀오 코리시거랑 마커스 세미엔 수비는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들 뛰어난 레인지 그리고 수비 밸류가 되게 지금 논외 수준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가장 타선에서 다행스러운 지점은 6월 이후에 이 팀 최고의 타자 유망주이자 코어라고 할 만한 와이어 랭포드가 6월 이후로 반등을 했어요. 6월 이후로는 네. 진짜 되게 잘해요. 좋아요. 딱 기대만큼 네. 첫 시즌 기대만큼. 그러니까 6월 이후로는 대부분의 타구 프로필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갔고 네. 실제로 하드hit이라든가 뭐 주요 평균 타구 속도 같은 지표들이 다 리그 15% 안쪽으로 올라갔고요. 슬래시 라인도 타율 3할 8리 그리고 출루율 3할 6푼 8리 장타율 .515 OPS는 .885 네. 883인가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볼산비도 볼넷 12개 삼진 26개로 1대2. 매우 1대2로 매우 모범적인 멀쩡하다. 모습, 멀쩡하다. 네. IL 한번 갔다 오더니 정신 차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다듬고 온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다행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조시정이 이 팀의 장기적인 3루수로 낙점을 받았고 작년에도 잘해줬잖아요. 네. 네. 근데 조시정이 부상 때문에 지금 장기 결장 중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자리를 조시 스미스라는 선수가 나와서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시 스미스라는 선수가 보고 있으면 사실 툴이 좋지는 않아요.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장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풀시즌 기준으로 홈런 10개에서 15개 정도 칠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점이 뭐냐면 스트라이크 존 인지 능력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휘프레이트라든가 체이스 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지표로 찍히고 있고 존 밖으로 나가는 공에 대해서 잘 골라내고 있다. 네. 그걸 기반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컨택을 가져가니까 성적이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음. 근데 운이 좋다. 맞아요. 네. 바비비 3할 오픈 1리고요. WOBA가 .373으로 굉장히 높은데 정작 XWOBA는 .313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양산해내는 유형도 아닌데 바비비 3할 오픈 1이라는 거는 그냥 운이 좋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절대 이제 네. WRC 플러스가 140이 넘어갈 타자가 아닌데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투수진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쵸?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쵸. 기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음. 1에서 1, 2, 3 선발이 뭐 네이선 이발디 그리고 앤드류 히니, 존 그레이인데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선발 좀 운이 되게 좋은 법력 투구를 하고 있는 마이클 로렌젠까지. 네. 거기에 이제 네. 그 슈어저 돌아왔죠. 1에서 4선발까지는 꽤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 커비 예이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리그 탑3의 마무리 중에 하나 같아요. H 잘하더라고요. H는 너무 잘하죠. 잘해요. 예, 그래서 이 정도가 팀의 지금 그나마 지금 5할 언저리 수성 작전을 좀 버텨주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지점들을 찾아보자면 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OPS가 .700이 안 돼요. 네. 네. 예, 지금 세미엔 너무 안 좋고 또 가르시아, 아돌리스 가르시아라든가 조나하임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해줘야 될 베테랑들이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특히 장타에서 좀 많이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만약에 후반기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유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 이제 와이어 랭포드는 다행히 제 궤도에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코어로 점 찍었던 에반 카터가 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성적도 운이 좋아서 찍힌 성적 같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때 되게 잘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날라다녔죠. 날라다녔죠. 네. 센세이션이었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장점이 그 플레이트 디서플린이 좋고 좋은 인지 능력이 좋다는 건데 그건 여전한데 치는 타구들의 퀄리티가 쓰레기예요. 하드힛 퍼센테지가 32%입니다. 리그 하위 15%예요. 이거 똑딱이들한테 나오는 지표입니다. 네. 절대 이제 네. 지난해 포시에서 보여줬던 모습 네. 이랑 정반대죠. 네.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86마일, 시속 86마일. 이거 진짜로 똑딱이들한테 보이는 지표입니다. 그쵸. 네, 홈런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50타석, 100타석에서 갈수록 퀄리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50타석 기준으로 하면은 하드힛 레이트가 2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냥 감을 완전히 잃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리그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로 끔찍한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텍사스 입장에서는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네. 5월 말부터 IL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나마 복귀한 선수 얘기를 하자면 슈어저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네. 투구 내용이
아유, 조금 애매하죠. 이제. 애매하죠.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에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드 로테이션 미드 느낌이야. 3, 4 선발. 음. 지금 4년째 구속에 1마일씩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나이가 40이니까. 아유, 그렇죠. 워싱턴 시절 모습 안 나와요 그쵸,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디콜 벌슈 얘기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를 네. 대표하는 4대 천왕의 그 디콜 벌슈 얘기 나왔는데 그 어쨌든 슈어전데 네. 어떻게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디그롬도 이 팀인데. 디그롬도 여기고. 네. 근데 사실 그 정도 기대치는 이제 어렵고 그쵸. 나이가 그쵸. 나이인 만큼 근데 디그롬 8월에 복귀한대요. 네 복귀한대요. 음. 근데 뭐 언제 또 나갈지도 모르니까. 아 그렇죠. 8월에 복귀하고 또 9월에 이제 네. 시즌 아웃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음. 이제 잔여 시즌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꾸준하게 내리는 비, 아. 국지성 호우 느낌인데 음. 이 팀을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던 알파이장 오메가는 결국엔 타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타격의 힘으로 우승을 한 팀이에요. 근데 올해 만약에 남은 후반기에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면은 제 아무리 뛰어난 수비랑 솔리드한 투수진으로 버틴다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팀이 보유한 투수진의 업사이드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시애틀이라든가 여타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떨어지죠. 음. 많이. 네, 떨어져요. 음.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네이트 로우라든가 마커스 세미엔이 해주지 못하면은 와이어 랭포드가 아무리 이 반등 페이스를 이어간다고 해도 힘듭니다. 그렇죠. 네, 코리 시거는 밥값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엔, 네이트로우, 조나하임, 네.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면은 지난 시즌 성공을 다시 재현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이랑 지금 론스타 4연전인가 그거 시리즈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이거 이제 결과 보고 셀링으로 그쵸. 돌아갈 네.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아마 올 시즌은 그냥 이제 버리는 시즌. 네, 버리는 버린 시즌.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작년에 어차피 월드 시리즈 우승했고 그쵸, 그쵸. 네. 지금 그리고 텍사스의 문제는 페이롤이 좀 많이 터져 나간다는 맞아요. 네. 때문에 그 줄여야 돼서. 네, 이걸 좀 리셋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는 LA 에인절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두 팀은 빠르게 그쵸. 넘어가죠. 네, 네, 네. 그냥 지표만 읽어줘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38승 65패로 이제 지구 선두와 13게임 차 4위고요. 와일드카드 3위랑은 13게임 반차. 사실상 플레이오프 끝났죠. 38승 찍고 4위라는 게 이제 5위 팀은 얼마나 심각한지. 를 얘기. 네. 그렇죠.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래서 이제 주요 팀 지표를 보게 되면 팀 OPS.684 리그 22위고요. 팀 평균 자책점이 5.58입니다. 리그 29위예요. 얘네보다 못하는 팀이 하나 있다는 게 더 놀라울 지경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팀 볼넷이 346개로 최다 볼넷 2위고요. 많이 내줬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팀 삼진 잡아낸 개수가 709개로 리그 28위. 삼진 못 잡고 볼넷 많이 줘요 투수들이. 최악이란 소리죠. 그리고 팀 OAA 수비 역시 끔찍해서 마이너스 22로 리그 26위. 타격도 못해. 타격도 못해. 수비도 못해. 수비도 못해. 투수도 투수도 못해. 못해. 네. 그리고 5할 이상 팀 상대로 18승 37패 승률 뒤에서 3위입니다. 불펜도 못해. 자기보다 센 팀 상대로 만나면 그냥 다 진단 소리예요. 네. 네. 그리고 팀 페이롤이 172.8밀인데요. 리그 전체 13위인데 근데 돈은 많이 써. 40승에 도달하지 못한 팀들 가운데 40밀 차이로 압도적 1위입니다. 어. 야구를 아. 타격을 못하고 투수도 못하고 수비도 수비도 못하는데 못하는데 돈은 많이 써요. 돈은 또 돈대로 썼어. 네. 사정이 있죠. 뭐 네. 그쵸. 사연이 있는 팀이에요. 사연이 아이고. 있는데 이거 뭐 지들이 준 계약인데 우리가 알바한 건데. 아무튼 이제 좋은 점들 그나마 말씀드리자면 로건 오호피, 잭 네토, 호세 소리아노로 대표되는 팀 이제 투타 연건들은 잘해주고 있어요. 아, 오아피 타격 잘해요. 특히 네. 로건 오호피가 장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그 포수들 중에 타격만큼은 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장타만큼은 진짜 30홈런 칠 수 있는 포수. 근데 수비가 이 선수 수비가 FRB라고 그 팬- 팬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그 팬그래프, 포수 네. 수비 종합 지표인데 네. 마이너스 5인데 리그 포수들 중에 최하위 그룹입니다. 그냥 일로 보내줘. 그냥 이 제가 정도면- 보기에도 보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샤누엘 쳐내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좋은 점이라 한다면 또 이제 6월 이후로 철벽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의 마무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네, 전형적인 이제 스터프가 좋은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인데 극단적으로 존의 위쪽으로 던지는 투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 좋기 때문에 아마 데드라인 때 노릴 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리고 뜬금없이 에이스 모드 보여주고 있는 타일러 앤더슨.
네, 여기도 이제 체인지업은 리그 정상급. 참 주기적으로 타일러 앤더슨도 뜬금없이 잘하는 맞아요. 시즌이 네. 있어요. 포심 커터 이제 보조로 체인지업으로 어떻게든 이제 밥값하는 투수인데 저 개인적으로 근데 데려가는 팀이 약간 지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좌완 상대로 커터가 지금 되게 지표가 좋게 찍히는데요. 네. 무브먼트라든가 헛스윙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커터가 이렇게 성적이 좋게 찍힐 공이 아니에요. 음. 그렇게 좋은 공이라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뭐 데드라인 때 팔리긴 하겠지만 데려가는 팀이 뭐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주고 데려갈 것 같진 않아요. 4호 선발로 타일러 앤더슨 쓰면 뭐 좋죠. 4호 선발. 괜찮죠. 만족이죠. 그리고 5월 20일까지 OPS 거의 .850을 찍으면서 홈런 9개, 볼넷 10개, 삼진 32개로 기대를 정말 많이 모았던 조 아델. 드디어 터진 아이죠. 드디어. 네. 근데 근데 악재로 아, 넘어가면은 네. 이제 우리 아델 친구가 그 5월 20일 이후로 150타석에서 OPS .425를 찍어버렸어요. 네. 볼넷 8개, 삼진 51개를 조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셨어요. 네. 머나먼 곳으로 네. 떠나버리셨어요. 아델 이제 기대 안 해요. 네. 네, 6월, 보내드려야죠. 5월까지는 기대했잖아. 진짜 달라졌나? 좋았어요. 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6월 이후로 볼산비가 리그에서 100타석 이상 기록한 선수 중에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투구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좋아지나 싶더니 부상으로 이제 나가리가 된 패트릭 산도발. 제가 좋아했던 투수인데 그리고 이미 떠나 계셨던 리드 디트머스. 디트머스는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3년 차인데 이쯤 되면 네. 이제 좀 각이 나왔죠. 버스트 각이 좀 서는 네. 느낌이죠. 근데 또 투수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도 맞아요. 어리니까 더 지켜볼 가치는 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못하시는 우리 앤서니 랜던 선생님. 이제 100타석 소화하셨는데 OPS가 .620이고 홈런 0개입니다. 워싱턴을 네.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뭐 펌이면 뭐 이거 님 당근 거래운도 이거 약간 더치트에 올라가야 되는 수준 아닌가? 근데 뭐 스트라스버그 살래 랜던 살래 하면 뭐 또이또이라서. 둘 다 안 사야지. 뭘 또 이때.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반짝하면서 이제 희망을 좀 불어넣었던 미키 모니악이 네. 올해 이제 여지없이 다시 망해버리면서 다시 모니 의학이 돼버렸죠. 의학이 네. 돼버렸고 네. XWOBA 기준으로 .265인데요. 규정 타석을 채운 251명의 타자들 중에 240위입니다. 망가졌어요. 네. 작년이 그냥 플루크였다. 작년이 그냥 이제 플래툰 기회 쭉 부여받으면서 운 네. 좋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즌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은 계속 태풍이 이제 네.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여긴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트라우시 나간 후로는 그냥 황무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미래도 아직 요원하고 트라우시 나가진 않았죠. 네, 누워 있을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쵸. 예. 그리고 데드라인 때 이제 트레이드 베이스로 쓸만한 베테랑 투수가 몇 명 있긴 한데요. 이제 팀에 그걸 제외하면 팀의 밸류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왜냐면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을 때 타팀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선수가 기껏해야 로건 오피, 테일러 워드 그리고 좀 후하게 쳐줘야 잭 네토랑 윌리 카룬 정도. 그리고 뭐 그리핀 캐닝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네토 이런 애들은 안 팔죠. 안 팔죠. 안 팔죠. 코어인데. 절대 안 팔죠. 그래서 희망을 보여주나 싶던 선수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이제 몸이 망가져 버렸고요. 네네. 절망을 안겨주던 선수들은 더 큰 절망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답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랜던의 계약이 절반 지점을 넘어서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고요. 페이롤 유동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거의 70mm 빠져요. 많이 빠진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결국엔 처음으로 돌아가서 팀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의 프런트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무능함의 대표로 여겨지는 프런트이기 때문에.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팀이죠. 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승패는 35승 60패고요. 네. 17게임 차 5위고 와일드카드 3위랑 17게임 반 차인데 오히려 전망은 에인절스보다 나을지 몰라요. 에인절스보다 선녀로 보여요 이제 네. 여기가. 뭐 주목할 만한 팀 단위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팀 OPS는 .674로 공동 25위, 팀 출루율이 2할 9푼 6리로 리그 28위고요. 네. 그 대신 팀 홈런은 111개로 리그 7위예요. 홈런은 많이 쳐요. 그리고 대부분의 팀 투구 지표는 25위 금방 안 네. 좋고요. 그 중에서도 좀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팀 FRB 아까 말씀드렸던 포수 어깨 블로킹 프레이밍 지표 총합치거든요. 네. 이게 마이너스 30이에요. 이게 리그 29위입니다. 그리고 팀 페이롤이 63.5밀. 꼴찌예요. 꼴찌인데 네. 29위가 피츠버그인데 피츠버그랑 20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냥 쓸 의지도 쓸 생각도 없고 그냥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총 관중 수가요. 이제 리그 절반이 지났는데 36만 3천 명이에요. 지금 KBO 팀들보다 낮아요. KBO보다 안 본다는 예. 거잖아 이거. 그리고 네. 29위가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랑 25만 명 차이가 나는 리그 꼴찌입니다. 2배 차이가 난다고 봐요. 크네요. 그냥 이 팀은 그냥 아무도 아무도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떠날 팀이라서 그렇죠. 네. 라스베가스로 가거든요. 앞으로 아. 3년간 올 시즌 종료 후 3년간 세크라멘토로 세크라멘토에- 가고요. 그 3년 이후에 네, 라스베가스로 네. 연고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음. 이건 호재예요. 왜냐면 네. 그렇죠. 드디어 확정이 난 거야. 네. 음. 몇 년간 이제 썰로만 돌던 게 그쵸.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호재인 지점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지난 시즌에 브렌트 루커 얘기할 때 야자스에서도 다 플루크일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쵸. 잘하던.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되게 공격적인 어프로치를 지향하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붕붕이 풀스윙 돌려가지고 장타를 치겠다는 스탠스를 가진 선수였는데 올해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컨택의 퀄리티가 더 좋아졌어요. 대부분의 컨택과 타구 관련 지표에서 모두 리그 상위 10%를 마크하고 있고요. 이제 29살에 FA까지 4년 남았습니다. 네. 상당히 이거- 늦게 데뷔를 해서. 그렇죠. 네. 늦게 데뷔를 해서 이거 판매를 한다면은 노릴 팀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루커. 저 양키스도 노릴만 하고 네, 데려갈 만하죠. 타자를 노리는 팀들이라면은 무조건 루커 판다고 하면 한 번씩은 전화를 해볼 거예요. 네, 찔러 볼 거예요. 예, 이거. 되게 매력적인 네. 매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값비싸게 팔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네. 우타 거포 자원들 중에서 매물로 나올 만한 일등. 애들 중에 1등. 1등. 그리고 MLB 팀이라고 하기에 끔찍할 정도로 되게 처참했던 로스터 뎁스랑 퀄리티가 지난 2, 3년으로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너리그 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들을 정도였는데 올 시즌은 좀 달라요. 이제는 25에서 28살 사이에 나름대로 괜찮은 뎁스 피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야수에서는 잭 갤로프라든가 JJ 브리데이, 브렌트 루커, 쉐이 랑겔리어스, 타일러 소더스트롬, 그리고 투수에서는 제이 피셔스, 메이슨 밀러, 조이 에스테스. 네. 다른 팀이었어도 기회를 받을 만한 괜찮은 네네. 수준의 투수들, 야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JJ 블리데이랑 메이슨 밀러는 다른 팀 입장에서도 되게 매력을 느낄 만한 그렇죠. 솔리드한 자원. 블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트 디서플린하고 준수한 파워, 홈런 20개 정도 깔 수 있고 네. 깔끔한 수비. 어깨도 괜찮고 네. 레인지도 괜찮고. 그냥 모난데 딱히 없는. 음. 그냥 그나마 컨택만 좀 안 좋고. 네. 약간 알렉스 버드고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컨택이 조금 안 좋은 알렉스 버드고인데 그 대신 이제 장타가 조금 더 붙어 있는 네. 그런 느낌. 50그레이드짜리 외야수 느낌이고요. 메이슨 밀러는 뭐 리그를 대표할 만한 그쵸. 영건 불펜 자원. 패스트볼 어우. 하나는 뭐 네. 밀러 진짜 너무 탐나요. 저 리그 이번 최고 수준의 패스트볼. 최고 매물 중 하나 아닌가요? 네. 그냥 보는 맛이 네. 있어. 안 팔겠죠, 설마. 아, 설마 팔겠죠. 절대 안 팔아. 아무리 불펜이라도 네. 팔 이유가 없고. 악재라고 한다면 뭐 원체 어린 팀인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코어들은 어린 팀인데다가 네. 팀의 특별한 골칫거리라고 할 만한 뭐 돈을 안 쓰는데 장기 그쵸. 계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스터 구성에서 고민이라고 할 만한 지점은 없는데 물론 당장 메이저리그 로스터의 체급이 너무 낮다. 뭐 득실 마진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체급이 낮아요. 그냥 네. 메이저리그 팀이 아니긴 하다. 여전히.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지점을 한다면 올스타 실링이라고 할 수 있는 60 플러스 그레이드짜리 유망주가 없어요. 메이스 밀러 제외하고. 네, 밀러 근데 불펜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선발로 가야 되니까요. 얘. 그렇죠, 예. 어. 근데 미래를 맡길 만한 코어 자원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리빌딩 프로세스가 그럴듯하게 굴러가는 거랑 별개로 이 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오너십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고 이전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지난 2, 3년간 오클랜드 수뇌부가 보여줬던 그 태도라든가 어떤 무브들을 보면은 물음표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너무 손을 놨어요. 네. 너무 우리 오클랜드에서 하기 싫어라는 걸 너무 티를 냈어.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최소한도 안 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가서는 과연 네. 잘할까? 가서는 잘할까? 의심이 생기죠. 그렇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린 포수라고는 하지만 이 랑겔리어스 수비 이슈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의 코어 중 하나거든요. 주전 포수로 낙점을 받았고 근데 블로킹하고 프레이밍 이슈가 리그 30개 구단 주전 포수들 중에 29등 30등입니다. 네. 블로킹은 30등이고요. 프레이밍도 28등인가 29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포수 수비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를 보고 있으면 좌우 움직임이 너무 둔해요. 덩치가 좀 있는 선수다 덩치 보니까 있죠. 이 민첩하지도 못하고 글러블질도 좀 많이 어색해 보이고. 근데 소더스트롬도 그쵸. 포수였는데 얘 수비 못해가지고 1루로 보내버린 건데 그래서 뭐 랑겔리어스까지 못하면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리그 최악의 포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오클랜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 말씀드리자면 3년간 폭우가 내렸고 잦아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에인절스는 폭우의 한가운데 있는데 얘는 폭우가 내리고 지나가고는 있어. 최소한.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난 2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팀 로스터 평균 나이는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29살인데 네. 문제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코어로 낙점을 하고 플레잉 타임을 주는 어린 선수들의 퀄리티 그리고 발전 방향은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래서 플루크인 줄 알았던 루커가 각성을 했고 메이슨 밀러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연고지 이전도 확정이 됐어요. 오클랜드라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그 에이스라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방향성이 나온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허로 만들었던 온 땅을 폐허로 만들었던 태풍이 이제 끝이 보이고요. 태풍이 몰고 왔던 비구름은 이제 여전히 남아서 이제 땅을 적시고 있긴 하지만 그 비가 네. 이후에 자라날 새로운 새싹들을 위한 양분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라스베가스 가서 잘하길.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메리칸 리그에 대한 평가들을 전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어떤 팀이 갈 것 같으신지 한번 뽑아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유재피님. 일단 아메리칸 리그 상위 세 팀 고르라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일단 알서 제쳐두고 알동부터 뽑을게요. 볼티모어 뽑을 거고 알중은 클리블랜드 그리고 알서는 진짜 그냥 이대로 가다간 시애틀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자리는 양키스 한 자리 줘야 되고 네. 미네소타도 한 자리 줄만하고 저는 네. 나머지 한 자리는 보스턴이냐 휴스턴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스턴보단 보스턴이 올라갈 확률이 아직은 더 높아 보인다고 동의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거의 희재핀이랑 똑같이 뭐 아메리칸 리그 동부는 볼티모어가 아쉽지만 가져갈 것 같고 아쉽지만 살짝 팬심을 섞어서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부도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서부 시애틀 이렇게 올라오면 시애틀이 무난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다음에 뭐 와일드카드는 양키스, 미네소타 그리고 보스턴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동 지구 우승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키스가 할 수도 데드라인 있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데드라인. 지금 두 팀의 사실상 체급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데드라인 무브에 따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볼티모어 같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중부 우승은 저는 미네소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클블이 좀 예. 내려오지 않을까요? 클블이 좀 아무리 내려갈 그래도? 것 같고 지금 너무 하이긴 해서 야수 뎁스가 미네소타가 너무 좋아서 네. 이 힘으로 역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휴스턴 둘 다 애매하거든요. 둘 다 네. 지구 우승을 할 만큼의 그 전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서부가 워낙에 지금 좀 약한 느낌이라 그래도 고른다면 시애틀이 조금 더 투수 힘이 세니까 네. 음. 네, 너무 안정적이라서 시애틀 네. 고를 것 같고 와일드카드로 갈 세 팀은 일단 뭐 볼티모어, 양키스 중에 떨어져 나간 팀 하나 무조건 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스턴은 웬만하면 갈 것 같고 네. 클블은? 나머지 한 팀이 문제인데 그럼 클리브랜드가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다 그러면 의견이 그쵸,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알소에서는 와일드카드는 못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부 한 팀하고 그 동부에서 동부 갈 것 같은데 그 세 팀 제외하고 마지막 가장 다크호스라고 한다면 저는 캔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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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네. 뒤집어진다면 거기서 뒤집어질 것 같아. 저는 한 팀 다크호스 뽑으라면 휴스턴. 휴스턴 오히려. 휴스턴이 오히려 뭐 보스턴 같은 팀 쳐내고 갈 수도 있고. 네. 모르는 갑자기 뭐 거라 휴스턴이 생각하죠. 또 가을 좀비 모드 해가지고 그쵸, 또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르는 거라서. 그리고 우린 지난 8년간 9년간인가요? 휴스턴이 왔죠. 안 네. 간 걸 본 적이 네.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서진 씨는요? 저요. 갑자기 저요? 그렇게 훅 들어가시면 저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뭔가 서부는 항상 비가 내리는 느낌이어서 뭔가 여기서 갈 것 같진 않고 앞서서 뭐 말씀해주셨던 잘하는 팀 중에 가지 않을까요? 저는 예측하기 좀 좋은 어려운데.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포스트 시즌 예측까지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내셔널리그 리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